했었죠. 그래서 4, 5, 6 석 달은 제가 이제 포벤 상기 우리 운영 때문에 이제 좀 못했고, 그리고 그 뒤에 또 6, 7, 8 지금 9월달, 10월달인데 그 뒤로는 또 이제 우리가 또 스터디를 운영을 했었죠. 그래서 스터디를 또 하다 보니까 또 못했고 이래저래 좀 못했었는데 최근에 또 굉장히 좀 중요한 변곡점이 좀 발생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좀 오늘 실시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변곡점이 발생됐을 때 대응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블로거 이웃분들 그리고 카페의 우리 이웃분들 그리고 우리 포벤 밴드 분들 다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그래도 잃지는 말아야겠죠. 돈을 수익을 많이 내야 되는데 지금 이 중요한 시점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한 160분이 넘으셨네요. 지금 접속하신 분이. 자, 먼저 제가 오늘 오래간만이기 때문에 먼저 제가 시황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블로그에 올리면서 카페도 이제 공유를 좀 하고 있죠. 예. 먼저 블로그에 올린 내용 중에서 오늘 먼저 일단 최근에 어떤 상황인지 한번 그런 걸 보도록 하시죠. 자, 제가 오늘 올린 제목이 뭐라고 올렸습니까? 빅 이슈 속 기술적 반등 이렇게 적었죠. 자, 어제 나스닥과 S&P가 올라갔지만은 뭡니까? 제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그랬죠. 예. 이게 지금 상승세로 돌아서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조종장이고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니면 추세가 완전히 꺾여서 내려가는 건지 우리 이제 그 코로나 때 경험했었죠. 그때 꺾이면서 내려가는데 그때 대응을 잘 하신 분들은 거기서 어, 떨어질 때 현금을 확보해서 그리고 이제 바닥을 쳤을 때 다시 사가지고 이제 수익을 많이 냈었는데 지금 이때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 이게 좀 굉장히 좀 이제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인데 오늘 우리 한국 증시가 또 엄청나게 떨어졌죠. 예, 뭐 아시아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안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 나스닥하고 S&P 500 선물도 많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오늘도 좀 조정이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자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근데 특별한 게 없어 보면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기 적어놨죠.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오를 이유가 사실 없었죠. 예. 그런데 이제 어제 올랐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빅 이슈라고 제가 제목을 적었는데 최근에 가장 빅 이슈가 뭡니까? 바로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죠. 자, 앨런 재무장관이 2주 안에 미 의회의 부채 한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 경제가 침체로 빠져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죠. 자, 근데 현재 어떻습니까?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계속 싸우고 있죠 지금. 예. 공화당이 합의를 해줄 리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은. 예.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자 10월 18일이 아마 이제 그 디데이인데 그때까지 끌고 갈 것 같아 지금요 거의. 자, 그러다 보면 지금 오늘이 10월 6일인데 아직도 뭐 며칠 남았죠. 그때까지 계속 좀 뭔가 불안한 그런 게 지금 이어질 테고 물론 미국이 이제 부도가 나진 않습니다. 그리 갈 리가 없죠. 예. 그렇지만은 이게 어떤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증시는 이제 조정을 이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실 어떻습니까? 미국은 부채로 커온 나라죠. 예. 우리 자본주의 자체가 부채로 커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부채가 보시는 바와 같이 81년도부터 나왔는데 계속 부채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는. 최근에 그렇게 커졌죠? 왜 커졌습니까? 예, 코로나 이제 대응안이라고 커졌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2008년도부터 보시면은 그래프 기울기가 가팔라지기 시작했죠? 왜 그렇습니까?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 돈을 푸는 거죠. 예. 거기서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푸른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부채가 이제 한도에 다다른 거죠.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이제 분석이 있더라고요. 채무 불이행이 될 수 있고 미국이 그럴 경우에는 미국 경제가 GDP가 내년도에 5.1% 정도 감소가 된다.
5.1%면 엄청난 거죠. 5.1% 감소. 예. 그래서 이 회색선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꺾이는 거죠. 물론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아닐 것 같지만은 이러한 이제 그 불확실성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이게 해결이 돼야지 이제 증시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한 가지가 해결이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더 이제 우려수는 같이 이어져 보면요. 자 천연가스 유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인플레이션이죠. 제가 작년 4월부터 이 얘기를 했었어요. 4월부터. 자,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앞으로. 작년 4월이면 벌써 1년도 넘었네, 사실은 지금. 1년 반 정도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얘기했었죠, 계속. 인플레이션이 오고, 자, 모든 게 2배 이상 다 오를 것 같습니다. 2배 이상.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고 있죠, 지금. 천연가스가 일단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올 초부터 해서 지금 145% 올랐죠? 네, 여기 보시면은 맨 위에 있는 게 천연가스입니다, 지금. 두 번째 있는 게 뭡니까? 유가, 파란색. 66% 올랐죠? 예. 배럴당 이제 80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지금. 자, 거기에다가, 자,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위에 게, 혹시 이게 마우스, 보이시나요? 요 화살표? 마우스 화살표? 화면 일부만 보이신다 그러는데, 이게, 예. 제가 한번 화면을 좀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예. 혹시 마우스, 요 화살표 보이시나요? 마우스? 음. 자, 그래서 천연가스가 맨 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 예, 마우스 보이신다 그러네요. 예, 밑에 보시면은 요 녹색이 뭡니까? 녹색 여기 있죠? 스파이 뭡니까? S&P 500. 저거 밑에 요 빨간색 뭡니까? 빨간색 여기 있죠? KS11 뭡니까 이게? 우리 코스피죠, 코스피. 한국 코스피.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주황색 여기 있죠? 보면 이게 분홍색이라고 하죠? 분홍색. 뭡니까? 이거는 중국 상하이 지수. 자, 올 초부터의 상황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자, 지금이 이게 2021년 1월 달이거든요. 1월 달부터, 올 초부터 보인 겁니다. 그래서 천연가스가 145%, 유가가 66%, S&P 500이 17% 올랐어요. 17%.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중국 상하이 지수는 뭡니까? 1.86%. 우리 한국 코스피가 가장 더 좋아하네요. 0.6%. 오르지 않은 거죠, 거의 지금. 한국 코스피. 어떻게, 더군다나 오늘 더 떨어져가지고 아마 요 마이너스로 갔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코스피는. 예. 뭐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결국은 미국에 투자하라고 계속 말씀 많이 드리죠. 예. 최소한 뭐 미국에 투자했으면 S&P 500, 약 17%, 얼마 전까지 20%였죠. 이게 떨어져서 17%이긴 한데, 예, 약 20% 정도의 수익을 이제 낼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올해 최고 수익을 많이 낸 건 뭡니까? 천연가스죠. 예, 천연가스는 현재 145% 올랐지만 보통 레버리지를 많이 쓰죠. 예, 2배 레버리지라고 그러면 곱하기 2죠 여기에. 예, 어마어마한 이제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고 예, 유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유가나 천연가스 대비 나머지 이러한 거 일반 우리 이제 증시 자체는 굉장히 이제 저조한 상태를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자 이건 뭡니까? 요 표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걸 화면을 조금 작게 해볼까요? 화면이 잘 안 보이신다 그러니까 네, 조금 작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 저기 있죠 보면요. EU, 예, 유럽이죠. 예, UK, 영국이고. 자, 요 빨간색이 바로 이제 천연가스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2020년 코로나 때, 물론 이제 낮았죠 보면 코로나 때는. 근데 코로나 이후에도 보면 회복이 됐는데 보통 그냥 50달러 정도, 50 정도 여기 보시면은 50 아니면 40 정도가 이제 가격이었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230이니까 몇 배 올랐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오른 거죠, 지금. 예. 뭐 40달러라 그러면은 뭐 5배 정도 오른 거고 지금요. 50달러라도 지금 이제 뭐 거의 4배 정도 오른 상태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 자, 러시아에서 지금 천연가스 공급을 안 하고 있죠. 예.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유가 있지만은 어,
결국은 유럽이 좀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유럽이 러시아에 좀 이제 그 에너지가 종속이 되는 그러한 이제 우려들이 좀 많이 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어 이제 그 러시아 그다음에 이제 지금 중간에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에서 현재 뭐 여러 가지 좀 이슈로 해서 이제 그 파이프라인을 이제 새로 저쪽 뭐 발트해 쪽으로 해서 좀 빼고 있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승인 문제 뭐 여러 가지 걸려 있습니다. 어쨌든 어 덮친 격으로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석탄이 없어가지고 에너지 위기를 지금 겪고 있는 거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을 해가지고 이제 곤란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이제. 예. 그래서 가격이 이제 이렇게 급등하는데, 근데 이러한 천연가스라는 게 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냥 우리가 에너지로도 되지만은 천연가스를 하면서 우리 비료의 원료 중에 이제 그 암모니아에서 암모니아. 자, 비료에 암모니아가 있다 보니까 잠시만요. 화면이 저화질로 세팅이 됐다 그랬는데, 음, 이거 바꾸기가 좀 쉽지 않은데, 아, 일단은 아예 안 보이시면 말씀해 주시고, 좀 보이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모니아가 이제 천연가스에서 나오는데,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비료를 만들어 보군요. 근데 비료, 오늘 뉴스를 보니까 비료 공장이 한 달째 좀 섰어, 지금요. 그 이유가 천연가스가 오르는데 암모니아가 같이 올라와 버린 겁니다. 암모니아가. 그러니까 결국은 비료 공장이 서버렸고, 비료 공장이 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료를 줘서 식물을 키워야 되는데, 식물을 이제 못 키우는 거죠. 제대로.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야채나 이제 식물 가격이 오르겠죠, 보면요. 농산물 가격이. 그런데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농산물의 어떤 우리 이제, 소라든지 돼지 이런 것들은 뭡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옥수수나 이런 것들을 가공해서 사료를 만들죠. 사료가 또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가 문제인데 얘가 암모니아로 연결돼서 비료가 안 나오고 비료가 안 나다 보니까 농작물 가격이 오르게 되고 농작물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다시 또 사료가 아주 안 되고 그러니까 또 다시 육류 가격이 오르고 이러한 이제 악순환으로 연결이 이제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이제 3배, 4배 올랐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1970년대 보면은 오일 쇼크가 있었죠. 예, 오일 쇼크 수준으로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원유 가격이 막 4배 정도 올랐죠. 그러면서 쇼크가 왔는데 그러한 현상으로 지금 이제 전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긴박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은.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우리가 ISM 지수, 이제 구매 관리자 지수죠. ISM 지수가 최근에 이제 꺾이고 있는 거죠. 자, 어제 발표된 이제 미국의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미국의 ISM 지수입니다. 자, 위에 게 이제 마켓 서비스 지수, PMI 지수고 밑에 게 ISM입니다. 그래서 마켓과 ISM 두 군데서 이제 발표를 하죠. 자, 보시면은 다행히 ISM의 서비스업 지수, 요 녹색이죠. 자, 그 부분이 이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제조업 지수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이제 키친 사이클을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가 PMI 지수를 가지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사이클이 이렇게 가면서 지금 여기서 지금 떨어질지 아니면 더 계속 갈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지점에 와 있죠. 미국 같은 경우. 자, 그리고 마켓 지수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와서 횡보하고 있죠, 지금. 자, 근데 여기서 상황이 조금만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치겠죠, 이렇게 밑으로 가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키친 사이클이 사실은 지금 더 길어져가지고 올해는 뭐 당연히 가는 거고 내년까지도 이렇게 가서 꺾어질 걸 예상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꺾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이제 좀 위급한 상황에 와 있다. 이런 이제 상황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 내용 중에 이 표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 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자세히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대충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제 표입니다, 이 표는. 매일매일 제가 이제 올려드리고 있는데, 요 녹색이 뭡니까? 유가죠. 예. 유가가 어제 1.93%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계속 오르고 있는데 계속 더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지금. 예, 그런 상태. 그리고 요 파란색이 나스닥.
나스닥입니다. 이제 유가와 나스닥이 두 개가 올랐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 까만색이 보이죠. 까만색. 이게 뭡니까? 까만색이 빅스 지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 올려드리죠. 자, 변동성 지수 빅스가 21.3을 가겠습니다. 21.3 여기죠. 자, 제가 빅스 지수에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은 자, 20 이상이면은 우리가 투자하기 조금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다. 힘든 환경이다 말씀을 드렸죠. 사실 지금 힘들죠 지금. 자, 그리고 20 이하로 내려가면은 이제 뭐 조금 해볼 만한데 15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15 이하가 되면은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다 말씀을 드렸죠. 15 정도.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예전에 10 이하도 갔었어 보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굉장히 좋은 이제 장세가 되는 거고 지금은 21.3이기 때문에 조금 뭔가 좀 불안한 이제 상황이 있는 거고 오늘 아마 더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미국의 이제 10년물 금리가 또 올라가고 있고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검은색이 빅스 지수입니다 이게.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DX 돼 있죠. 이게 뭡니까? 달러죠. 빨간색. 달러입니다. 그래서 달러화가 어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약간 이제 뭐 0.2% 정도 올랐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무색으로 보이는 게 있죠. HYG 이게 뭡니까? 하이힐드 이제 채권에 대한 이제 ETF인데 하이힐드가 뭡니까? 고위험 채권이죠. 고위험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주로 회사채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경제가 위기에 오고 어려워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회사채 금리가 확 올라갑니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연동이 되는 게 바로 HYG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변동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신용의 위기나 이런 건 없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신용 위기가 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급격하게 이제 변동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그런 상태는 아니다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요거 밑에 이제 요 주황색 있죠? 이 주황색은 뭡니까? 예, 골드 색깔 비슷하게 해서 제가 요 색깔을 해놨는데 골드입니다, 골드. 금 가격은 어제 또 약간 떨어졌죠, 보시면은. 그리고 TLT는 뭡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장기 채권 ETF죠.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떨어지게 되죠. 어제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채권의 TLT의 가격은 0.97% 하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보라색 TLT, 그리고 요 주황색 금 가격, 그리고 빅스 검은색, 달러 빨간색, 그다음에 하이힐드 채권 나무색, 그리고 나스닥 파란색, 유가 녹색.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 매일매일 변하는 상황을 보세요. 보시면은 이 장이 시작됐을 때 딱 나오지 않습니까? 빅스가 높았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지요. 그래서 하루의 어떤 모습을 다 이제 이 한 표 하나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 거고 경제가 위급하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변동을 보이게 됩니다. HYG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캐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표를 그냥 훅 넘겨주지 마시고 자세히 보시면 의미가 있는 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국내 증시 어제 떨어졌는 오늘 또 많이 떨어졌죠 지금. 계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중국의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의 3분기 GDP가 얼마입니까? 전망이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는데 3분기 중국의 GDP 전망이 제로입니다. 현재 지금 제로. 어마어마한 거죠. 제로라는 얘기는. 그리고 4분기는 지금 에너지 위기도 있고 이래가지고 4분기는 마이너스도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 이 상태면 어떻습니까? 그건 매우 유용한. 근데 우리나라가 중국과 연동이 많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의 어떤 이익들이 현재는 이제 전망이 좋았었는데 중국의 에너지 위기가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익 전망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주식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 증시가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더 떨어질 가능성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이게 반등하기 쉽지 않은 이제 상황이 지금 있는 거고 지금요. 외국인이 지금 팔고 있죠 보시면 외국인이. 그래서 제가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 주식 쪽을 미국 쪽에 투자를 하라고 이제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증시는 이제 변동이 심하고 그리고 이제 오르기도 뭐 많이 오르지 않고 떨어질 때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이런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저도 한국에 살고 있지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국의 어떤 그 경제의 어떤 그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미국 쪽에 투자하라고 이제 계속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어쨌든 뭐 저희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을 많이 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주요 증시에도 이것도 이제 막 그냥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투자 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 색깔을 이해하시죠? 자, 빨간색이 뭡니까? 많이 떨어졌을 때 빨간색이 짙어진다 보시면 보세요 한번. 그리고 올라간 거 어떻습니까? 녹색으로 보이시죠? 자, 그런데 녹색이 많을수록 계속 얘가 증시가 힘을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보면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얼마 전까지는 하시는지 미국 증시가 다 녹색이 많았었어. 근데 지금 떨어져가지고 조정받다 보니까 점점 좀 색깔이 엷어지면서 지금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완전 빨간색이죠. 여기 보시면은. 네. 지금 한국이 가장 안 좋아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또 안 좋은 데 어디입니까? 일본. 자, 일본도 뭐 정치적 이슈나 뭐 이런 게 많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얼마 전까지 좋다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졌어. 지금 일본. 자, 그리고 홍콩의 항상지수 자세히 보세요. 자, 안 좋다가 좋아지고 있죠. 안 좋다가. 예. 또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도 안 좋다가 최근에 좋아졌어요. 지금 약간. 다른 데에 비해서 좋아졌다는 거 아시는 거군요. 예, 아주 당연히 좋은 게 아니고. 자,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자, 선역가스 올라가는데 수혜를 받는 데 어디입니까? 러시아. 자, 러시아 어떻습니까? 파란색. 자, 최근에 천연가스 올라간 시점부터, 자, 한 달 전부터서 완전 녹색 바뀌었죠. 보시면 여기. 자, 그리고, 인도가 최근에 좋다가, 인도도 지금 이제 에너지 위기가 올 것 같아, 지금요. 그래서 조금 최근에 주춤하고 있는데, 보이시죠, 지금? 좋다가 주춤한 거. 자, 요새 가장 좋은 데가 베트남 같아요, 보면요. 자, 베트남 보세요, 여기. 이게 이제 3년치부터 나오죠? 자, 3년 1년인데, 자, 200%, 100%에서 지금 보시면 수익률 자체가 완전 이제 최고죠, 지금요. 예.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베트남 증시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예, 최고 좋습니다, 지금 전 세계 증시에서. 제가 하고 있는 요 내용 중에서 가장 좋죠, 현재. 이거 러시아는 단기적으로 좋은 거고, 베트남은 꾸준하게 좋습니다. 요 HNX가 베트남 하노이 지수입니다. 이게 하노이 지수로 보이는 거고, 자, 인도는 어떻습니까? 좀 좋다가 인도네시아 여기 보시면 좋다가 조금 안 좋아지겠죠 지금. 예, 그래서 이 표 한 장이면은 딱 보시면은 이게 최근 3년 전부터 현재까지 애들 증시가 어떻다 색깔만 딱 보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시고 어, 한국만 투자하는 게 아니죠. 미국만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가는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자, 러시아가 오르면 러시아로 가는 거고 보면요. 자, 뭐 돈을 다 가라는 게 아니고 제가 532 전략에 서 주로 이런 투자가 이제 3이나 2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신흥국 같은 경우 이제 거의 이제 2 정도로 이제 가야 되는 거고 선진국은 이제 3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532에 2로서 투자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좀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너무 길게 가면 안 됩니다. 신흥국들은. 그래서 보시면은 자, 베트남이나 이런 것들 이제 투자를 하면은 지금 오히려 다른 거 떨어졌을 때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표도 그냥 휙 넘기지 마시고 관심 줘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 보면요. 자, 보시면은 어제 올랐지만은 하루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 추세가 중요한 거예요 보면요. 그래서 이 추세 중에서 계속 녹색이 많은 놈 이런 것을 주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빨간색이 많은 게 아니고 보시면은 저도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거의 이제 파란 녹색이 별로 없는데 어, 녹색이 그래도 그나마 이제 빨간색보다는 녹색 쪽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관심 ETF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자, LIT를 보시면 여기 다 녹색이죠. 여기. LIT가 뭡니까?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2차전지. 자, 2차전지 관련주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죠. 전망이 전기사가 확대되기 때문에 자, ETF가 굉장히 많은데 독보적이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자, 1년 수익률 99%입니다. 지금 LIT. 예, 연초 대비 31%. 어, 우리 아까 S&P 500이 아까 17% 나왔죠, 지금. 예, 근데 그 31%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이게 높게 높고. 그 외에 이제 떨어진 것도 많이 있죠, 보면은. 그래서 이것도 자세히 보시고, 이제 오르는 쪽에 자꾸 이제 추세를 보시면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자, 통화율도 제가 올려드리고 있지만은, 이 달러화를 잘 봐야 되는 거죠. 이것도, 당일치만 보는 게 아니고, 뒤를 보세요, 한번요. 달러가 어떻게 3년 전부터 어떻게 변했는지.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강세로 가게 되는데, 이 통화율에서는 이 각 그 주요국들의 변동도 봐야 되지만은, 자, 밑을 보시면 이 표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 이제, RSA 표를 올려놨는데, 자, 자세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요. 여기 와 있죠, 지금. 자, 앞으로 달러가 어떻게 될 거냐?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 한번 달러가 강세로 간다고 말씀드렸었어, 왜 이거. 강세될 거다. 근데 실제로 올랐죠, 보면요, 강세로. 왜냐면 여기쯤에서 봤을 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예. 근데 지금 여기 와 있어, 지금요. 변곡점에 와 있는데, 달러의 특징은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세요. 뭐 이렇게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동체, 여기다 한번 이렇게. 그죠? 예. 한 번에 쭉 꺾이는 게 아니고, 한 번 이거서, 자, 내려왔다가 또 한 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꺾여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자, 추세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보면. 예. 그래서 달러가 이제 강세로 가고 있는데, 미국의 이제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니까 미국 쪽에 달러가 몰리게 되는 거죠. 금리가 높으니까 미국 쪽에다가 돈을 이제 돈이 몰리게 됩니다. 달러가 미국 쪽으로 이제 몰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귀하게 되는 거죠. 귀하게 되니까 달러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달러의 가격이 지금 채권 금리와 함께 계속 이제 강세를 띠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고 앞으로 보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약간 꺾인 듯 보이지만은 사실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미국은 이제 이러한 이제 달러를 아마 강세로 유지할 가능성이 좀 아주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달러 강세를 유지하면은 미국 측에서도 뭐 좋을 건 없죠 보면요. 약세로 하는 게 자기네들 이제 수출이나 이런 거 하는 데 좋은데 달러 강세로 하면은 그런데 이제 현재는 이게 어떤 뭐 패권과 연동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중국한테 불리하게 만들어주냐 이걸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애들은 지금 미국 애들은. 그러다 보니까 중국한테 불리하게 될 수 있는 환경에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아마 이제 강세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이제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달러가 강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신흥국 증시는 약세로 가는 거죠. 예. 그리고 달러가 강세로 가면 원자재는 어떻습니까? 원래는 약세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원자재가 강세로 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 원자재 강세. 예. 그건 뭡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그건 뭡니까? 미국이 미 패드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는. 자, 지금 그 상황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도 뭐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치솟고 있고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지금. 예. 그래서 그런 상황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자, 채권의 금리를 보시면은 자, 계속 오르고 있죠. 어제 3.25% 올랐는데 또 올랐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제 채권이 보시면 채권 금리가 자, 여기 보시면은 2020년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이제 채권 금리가 급락을 해서 이제 거의 0.5 제로까지 와버렸죠, 지금 이게. 자, 이 상태에서 언제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까? 작년 이제 8월인가 될까 하면 이죠 여기 그때부터 올랐죠. 번쩍 다 올랐죠, 지금. 예, 그때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한 거고. 자, 이게 사실은 오르면서 뭐 1.7%까지 갔었죠. 그러다가 그 당시만 해도 뭐 2%는 금방 간다 이랬었는데 항상 이제 세상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이제 예측대로 가는 게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때부터 조정을 받았을 거군요. 그래서 어떻게 받았습니까? 아직도 자, 1.7% 가던 게 1.2%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오르고 있죠, 지금. 자, 1.5%까지 왔습니다, 지금 또. 자, 그런데 장기 추세는 올라가고 있죠, 보시면 이렇게. 자, 근데 이미 미국이 다 얘기했죠, 보면요. 자, 내년도는, 자, 금리가 내년 2020년, 한 번 정도 올리고, 2023년에도 뭐 두세 번 올릴 것 같다. 미연준이 다 얘기했죠, 그렇게. 그리고 테이퍼링도 실시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 어떻습니까? 또 강이 올라가는 거죠. 예.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올라간다고 이미 예정은 돼 있는 거고, 이미 돼 있습니다. 약속은 돼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이제 매일 올려드리는데, 요 표 밑에 있는, 자, 이 표를 보시면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아마 요 떨어졌을 때, 사실은 저도 이제 올라갈 줄 알았어 보면서, 인버스에 많이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손해를 많이 봤었죠, 보면요. 그렇지만 이제, 팔지 않았죠. 왜냐하면 올라갈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금 이제 저점 매수를 더 해서 이제 단가를 낮춰놨고 결국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결국은 뭡니까? 방향성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었죠 사실은 보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애가 바닥을 치고 꺾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애가 꺾였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가 올라간다. 그게 뭡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가격이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채권 ETF는 인버스에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자, 그래서 결국은 올랐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이제 플러스 되면서 수익이 지금 이제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그게 투자해야 하는 방법들인데 결국은 그런 방향성을 보고 이제 투자를 이제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꾸준하게 보는 겁니다, 사실은요. 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아마 이 블로그 한 달 전, 두 달 전 돌려서 보세요, 한번. 어떻게 보이나? 그때는 아마 여기서 바닥을 잡고 있는 모습이 하나하나 보일 겁니다. 하루하루. 이게 하루하루 변동이 결국은 이러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제 요 20%를 벗어나서 입을 딱 벌리고 있죠, 지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과거에 요 정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 정도 모습을.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이제 지켜봐야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이 가속이 되면서 계속 경제는 안 좋아지는데 불구하고 금리는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원자재. 자, 요새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죠 지금요. 자, 이게 원자재 보세요 한번. 어제 천연가스가 하루 만에 9.64%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자, 1개월간 34%, 연초에 대비 149%, 1년 대비 150% 이렇게 이제 보여주거든요. 자, 이거는 미국 천연가스는 이제 주로 미국의 천연가스인데 이거 여기에 보이는 거는. 근데 유럽 애들은 이제 별도의 이제 그 지표를 쓰고 있는데 유럽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뭐 250, 아까 보셨잖아요. 250, 300%막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연초 대비 150% 정도 보시면 되는 건데 예, 유가도 많이 올랐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예. S&P 500이 아까 이제 17% 오른 거고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거의 마이너스 아닙니까 지금 연초 대비하면은 그런데 이것들은 엄청나게 오른 거죠 지금. 예. 보시면은 이제 연초 대비 보시면은 이제 철광석이나 이런 부분도 떨어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알루미늄 가격, 그다음에 니켈 가격 이런 데 다 올랐죠 부분에 보시면은 옥수수 꿀이 다 올랐습니다. 커피도 50% 올랐네 커피 가격도. 예. 커피도 계속 강세인데 이제 강세. 예. 그리고 이제 많이 팔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예. 그래서 원자재가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대부분 다 올랐죠 지금 오르고 있는 거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추세를 확인하고 할 때 인플레이션이 중요한데 그 인플레이션을 뭘로 할 수 있느냐 출발점이 이제 이런 원자재입니다. 사실은. 예, 원자재에서 이러한 인플레이션 유발이 되는 거고 그 중에 가장 인플레이션 유발하는 게 바로 이 원유죠 원유. 예. 원유가 사실은 우리가 쓰고 있는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우리 옷감이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걸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에너지 외에도 결국은 유가가 오르면은 가격 물가는 오르게 되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유가는 왜 오르고 있습니까? 유가가 오르는 이유는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 원래는 미국이 원래 세계 최대 산유국이죠. 예, 원래는 사우디였는데 미국이 셰일 가스를 뽑아낸 뒤로 최대 산유국이 됐어요, 미국이. 자, 그런데 바이든이 들어오고 나서 어땠습니까? 지금 셰일 가스는 여러 가지 지금 제재를 가하고 세금을 많이 매기고 하다 보니까 안 합니다, 지금. 네, 추가적으로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것도 멈추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급이 주는 거죠. 공급이 주니까 원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원유 가격은 누가 올린 겁니까? 결국은 미국이 올린 거죠. 예, 미국이 올리고 있습니다. 쇠가스만 뽑아내면은 가격 뚝 떨어지는 거죠. 근데 뽑아내지 않고 있죠, 지금. 예. 쇠가스의 이제 BP가 약 50에 60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원유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금? 배럴당 80달러 육박하고 있죠, 지금.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시작하면은, 이게 나죠, 쇠가스. 근데 세금을 부과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돈을 못 벌게 해놓은 거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못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원유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자, 그리고 우리 오펙이라고 있죠, 보면요, 오펙. 오펙은 뭡니까? 우리 사우디하고 우리 산유국들이 쭉 있죠. 최근에 이제 오펙 플러스라고 그러죠. 우리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 또 합류해서 보면요. 오펙 플러스에서 어떻게 합니까? 증산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죠. 예. 근데 오펙의 이제 가장 대장이 누굽니까? 사우디죠. 사우디는 미국하고 매우 친하죠. 예. 뭐 그냥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는 애들이 보면 사우디가 뭐 독단적으로 뭐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미국이 하수인이라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유가는 누가 조절하는 거죠? 미국이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유가가 오르고 있는 이유는 미국이 올리고 있는 거고 미국은 왜 올리고 있는 거죠? 유가를 인플레이션 유발하기 위해서. 예. 미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미국 파월 의장도 계속 얘기하죠. 그동안 얘기했죠. 일시적이다. 일시적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일시적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 얘기했죠. 다시 번복했죠. 일시적이 아닌 것 같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계속 장기화 될 수 있다. 근데 물가라는 게 어떻습니까? 한번 오르면 또 떨어지기는 쉽지 않은 거죠. 특히 이제 지금 물가가 오르는 게 뭡니까? 미국의 집값이라든지 임대료 그리고 미국의 임금 이런 것들이 오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임금이 오르면 한번 오르면 떨어집니까 이거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고착화시키고 있는 거고 결국은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은 제가 아마 이제 올 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 보면요. 미국이 그러한 인플레이션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유도할 거다. 그래서 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유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가라든지 이런 에너지 부분들이 같이 이제 계속 올라갈 거다. 제가 올 초에 아마 얘기했던 게 사실은 지금 그대로 진행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원인들 이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왜 오르는 건지 이런 것들이 예, 보시면은 자, 그런 유가를 보시면은 제가 아마 유가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올라올 때 요 표로 보시면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제가 계속 오른다 얘기했었고 요 병국주의 마사 때 얘기를 한번 드렸었거든요. 여기서 얘기 드렸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각을 보면 유가는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어.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능선을 탈 것 같습니다. 얘기했죠. 아마 제 블로그를 다 보신 분들은 한 달 전이나 아마 그때 아마 적힌 걸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딱 한 달 전의 얘기죠. 여기 보시면 9월 초. 예. 한 달 전에 아마 블로그 보자 뭐라고 적어놨는지 예, 능선을 탈 것 같습니다. 왜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능선을 타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멋지게 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까지 탈 거냐? 그건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달러가 강세인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비정상적인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비정상은 누가 만든 거죠? 예, 미국이 다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중국한테 불리하게. 어, 자, 중국은 원유가 안 나요. 원유가 있기는 조금 나죠. 대부분 다 수입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유가가 올라가면은 굉장히 곤란한 거죠. 경제 성장하기가 힘든 거고 다 수입해야 됐을까? 수입해야 되는데 굉장히 곤란한 거고 그런 상황을 계속 이제 만들어주고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제 호주 쪽하고 이제 분쟁이 붙으면서 석탄마저도 이제 수입을 이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안 한다고 해버린 거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 위기로 지금 던져가지고 얘네들 지금 뭐 어, 공장이 셧다운되고 있고 지금 그 상황이죠. 자, 이 상황이 결국은 한국 증시를 떨어뜨리는 요인이고 중국 자체도 GDP가 이제 잘못하면은 4분기에는 마이너스로 갈 수 있는 요인이 지금 될 수 있는 겁니다. GDP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중국도 그런데 물가는 오르고 있죠. 왜냐면 지금 원유가 오르니까 물가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도. 자, 그러면 물가는 오르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물가는 오르면서 경제 성장은 둔화가 되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을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설마 뭐 오겠어? 설마? 근데 저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벌써 한 달, 두 달 전에 얘기를 들었었죠. 뭐냐? 어?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이미 보였었죠. 사실 미국도 지금 위험합니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도 지금. 중국은 이미 지표적으로 완전히 와버렸고 지금. 예. 자, 그러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사실은 경제 상황 중에서 가장 최악의 이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물가가 막 오르고 그러는데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 뭡니까? 기업의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고 기업의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는 주식이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물가는 막 오르는데 물가가 오른다는 게 어떻게 보면 경제가 좋아서 올라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지금.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물가가 급등을 하면서 그리고 기업의 실적은 안 좋아지고 경제가 성장이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게 이제 뭐냐면은 주식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이 안 좋으니까 조정을 받겠지만은 더 안 좋은 건 뭐냐면은 스태그플레이션에 의해서 급등을 했던 애들이 갑자기 또 급락을 해요 보면요. 왜냐면 이제 버블이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천연가스 지금 이제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지금. 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또 투자들 엄청 들어갑니다. 자, 자 이쪽에 주식은 안 오르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천연가스 원유 쪽으로 막 쏠린다 이게. 막 합니다 사람들이. 뭐 계속 올라가죠.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지만 계속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급락을 하는 거죠 급락. 예, 버블은 항상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손실을 또 엄청나게 있는 거죠. 누가 있습니까? 다 개인들이 있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안 좋은 상황이고,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자, 부동산 지금 미국이 올해 7월달 기준 얼마입니까? 거의 뭐 19% 올랐죠. 제가 아마 여러 번 올려드렸었습니다. 자, 올해 19% 올랐다는 얘기는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엄청나게 20%. 하루에 지금 거의 올해 이제 치면 20% 넘을 것 같은데, 주택 가격이 20%가 됐다는 게 뭡니까? 많이 오른 놈들은 두 배, 세 배 그냥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한국도 지금 비슷하죠, 지금? 예, 한국은 근데 20%는 아니죠. 평균을 내면은 아마 이제 뭐 우리 쪽 내는 거는 얼마입니까? 지금 10% 언더로 좀 보고 있는 데는데 아마 7, 8%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균을 내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 보면 서울하고 뭐 수도권 많이 올라서 막 오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저 지방이라든지 뭐 또 이제 그 빌라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오르질 않았죠. 예, 그걸 평균을 내니까 그래 보이는 건데, 미국은 평균이 거의 뭐 지금 19%면은 말 다 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계속 올라가면 좋죠 보면요. 그런데 이것도 좀 불안불안한 거야 지금 보면은. 예, 그 이유가 뭡니까? 미국에 주택을 살려는 주택 우리 이제 그 심리지수라는 게 있는데, 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점점 이제 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요. 급감을 하고 있는 거 보면요. 한국도 사실 이제 거래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 상태가 좀 사실은 불안한 상황이 되는 거고,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어, 아파트 하나 팔리면 이제 신고가 경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올라가는 것 좀 보여, 막 느낌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은 그걸 추격해서 쫓아가 봐, 이걸 갖다가. 예. 자,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어, 아마 요번 부동산이 이제 추락하는 건 아마 글로벌적으로 아마 일어날 것 같아요. 미국을 비롯해서 지금 이제 글로벌적으로 다 올랐기 때문에 아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거는 반드시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왜냐면 성장이 없는데 애가 올라버린 거거든요. 그거는 일종의 사상 누각이죠. 그러니까 성장을 하고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건 오케이입니다. 예. 근데 성장이 둔화되면서 주택 가격이 오른 것들은 뭡니까? 예, 버블이죠. 예, 버블은 언젠가는 이제 꺼지게 되어 있는 거고.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또 이제 연결이 돼서 어떤 뭐 부동산 쪽에도 글로벌적인 이제 버블이 꺼지면서 뭔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부동산도 너무 장기빛으로 보지 마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만약에 지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중국은 왔지만 한국도 이렇게 간다. 미국도 그래 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진짜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이제 조금씩 보이고 있어서 좀 매우 걱정이 되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또 자리를 좀 마련을 하게 된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원유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 원유 가격이 이게, 비정상적에서 오르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공급이 없기 때문에 미국 애들이 셰일가스를 이제 중단했기 때문에 중단함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증산을 안 하면은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어딘지 모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최근에 이제 현황들이고, 어, 제가 이제 오늘 시황 하나 설명하는데 벌써 50분이 걸려버렸네. 아, 자, 제가 이제 오늘 사실은 이제 이 내용은 아니었고, 요건 이제 전체적인 이제 상황을 제가 말씀을 해드린 거였고, 실제로 그러면은, 이게 중국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진입했다는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블로그 올려드린 거죠, 보시면 여기. 스태그플레이션 진입했다. 물음표 찍어놨죠? 자, 진짜 진입한 거냐? 저는 보니까 진입한 것 같아요, 지금요. 예,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진짜 안 좋은 겁니다. 야,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될 타임이 온 거고, 우리가 이제는, 증시 투자에서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뭐, 최근 뭐 조정을 겪고 있지만은, 이 조정이 언제까지 갈지 이걸 이제 모르는 상황이죠. 뭐, 쉬었다, 미국, 부채 문제, 뭐, 계속 이제 얘기되고 있는 부채 문제, 우리 저 앨런 의장님은 이제 우리 재무장관이죠 이제 재무장관님은 계속 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부채 상환법을 폐지를 시킵시다. 뭐 이게 뭡니까? 미국이 무한정 달러를 찍어내 가지고 내가 이거를
계속 미국을 성장시키겠다는 얘기잖아 보면. 그게 뭡니까? 부채 가지고 성장시키겠다 계속. 원래는 이제 자본주의는 부채 가지고 크는 게 맞습니다. 물론 맞는데, 자, 미국이 이제 이렇게 부채가 계속 커지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되면은 각 주변국들이 이제 반발하게 되죠, 반발. 왜냐면 미국만 계속 이제 배불리 먹게 되는 거죠. 나머지 나라들은 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계속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조절이 좀 필요한 거고. 예. 자, 보시면은 뭐 요 표로 이제 잘 이해 아까 설명드렸었고, 자, 중국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그래서 아마 이제 엊그젠가 제가 올려드린 거였는데, 자, 골드만삭스가 이제 중국의 3분기 GDP를 제로로 낮췄어요. 자, 이 부분 의미하는 바가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GDP가 제로라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성장이 제로입니다, 제로. 예. 자, 미국은 그래도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3분기가 조금 줄긴 해도 어쨌든 뭐 한 4% 정도? 그리고 이제 4분기 막 5%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자, GDP가 뭐 4% 5%면 좋죠. 아주 훌륭합니다, 보면은. 예. 한국도 이제 뭐 저는 아니죠, 지금은 2, 3% 이렇게 성장은 계속 이제 GDP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괜찮은데,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우리 베티님이 인베스팅에 나오는 원자재는 천연가스 말씀하시는 천연가스인가요? 어, 예, 천연가스 가격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커 중에 NG라는 게 있어요. NG. 그게 뭐냐면 천연가스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천연가스 선물 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드리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을 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미국의 제조업,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이제 50 이하로 갔습니다. 자, PMI를 판단하는 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50을 기준으로 해서 50 이하로 떨어지면 뭡니까? 얘가 둔화로 가는 경제가 둔화되는 거거든요. 자, 둔화가 되다 보니까 GDP가 제로가 된 거고,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뭐 심각한 거죠? 자,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떨어졌습니다. 예. 음, 지금 보니까 오늘 접속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585명이 좀 이제 접속하셨는데 모처럼 하다 보니까 예, 많은 분들이 참가를 좀 해주고 계십니다. 자, 제조업 PMI 지수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우리가 이제 키친 사이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제가. 예, 키친 사이클 아마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어떻게 이제 보는지, 판단하는지. 키친 사이클은 주로 이제 재고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한 2, 3년 주기로 해서 오게 되는데, 전체 이제 우리 주글라 사이클이 10년이죠. 보통 10년인데, 그 사이클 중에 3번 내지 4번이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3년부터 이렇게 한 번 있고, 자, 2번, 자, 3번째 왔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 보시면 이게 좀 차이 나죠.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닥이 왔죠. 지금 50 이하로 오니까 꺾인 거 보면요. 과거에 꺾인 게 언제입니까? 코로나 때 뭐 이때 상황이었고, 원래는 19년도가 이제 이 사이클이 끝나는 타이밍이었죠. 그때 끊겼었어 보면요. 이렇게 50 이하로 갔었고, 또 언제입니까? 여기 보시면은 13년이 시작된 게 16년에 끝났죠. 이때 꺾였었어요. 이렇게 보면요. 근데 지금 이번에 다시 또 왔어요. 이 타이밍으로. 이건 뭡니까? 완벽하게 중국은 피치 사이클이 끝난 겁니다. 보시면. 예. 이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 중국이 이제 여기서 다시 또, 지금 사실은 이제,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중국이 긴축을 지금 하고 있죠, 중국은.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 지금 이제 재정 확대 정책, 통화 확대 정책을 피고 있는데, 중국만 유독 긴축을 하고 있어 보면요. 올해부터. 자, 떨어진 게 올해부터죠. 21년 올해부터 중국은 긴축을 하기 시작함으로 해서 자 그래프 보세요. 자 올라가다가 살아가다가 갑자기 떨어져 보시면 이렇게 지금 왜 떨어졌습니까? 자 21년 요때 1월, 2월 아마 미국 중국 양회에서 양회 2월 달이었나요? 양회 때 얘기했죠. 자 앞으로 중국은 자, 미국한테 대항하지 않겠습니다. 자 미국이 성장하는데 우리는 자 이제 성장을 좀 둔화시켜 가지고 앞으로 가겠다. 그걸 뭡니까? 긴축을 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죠. 자, 사실 그 당시는 긴축하겠다는데, 설마? 하겠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코로나 극복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긴축을 어떻게 합니까? 완벽하게 해버렸죠. 자, 중국 애들이 이제 그 인터넷 기업들 막 때리기 시작해가지고요. 알리바바는 원이 막 그냥, 이 제재 걸고 뭐 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교육하는 업체 뭐 거기 또 막, 하고 뭐 엄청나게 했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국에 있는 그 기업들이 다 어려워지고 주식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결국은 산업이 둔화되니까 PMI 지수가 이렇게 변한 거죠. 자, 이렇게 떨어졌어요. 급격하게 지금.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중국에서 긴축을 실시함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키친 사이클을 끝내게 만들었어, 지금요. 끝나버린 거죠, 지금. 여기서. 중국은 끝났습니다, 지금. 바닥에 온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상태에서, 우리 16년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한번 올라갈지, 아니면은 19년처럼 횡보를 하면서 갈지, 그건 이제 모르죠, 어떻게 할지는. 근데 중국은 입장에서는 어때요, 지금요? 긴축을 하고 있는 거죠. 긴축을 풀기 전까지는 얘가 올라가기 힘든 겁니다. 자, 근데 중국은 왜 긴축을 할까요, 근데? 중국은? 왜 하겠습니까? 미국이 계속 압박을 넣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우리 블로그에 적어놨지만은, 예, 성의를, 예. 자, 우리가 너네 미국을, 너네를 따라, 뭐, 1등 하겠다는 생각도 없겠다는 얘기도 사실은 보면은, 그런 얘기도. 근데, 뭐 실제로 마음은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죠? 예. 그래서, 어, 지금 상태로라면은 이제 중국 GDP가 미국을 따라잡는 게 2027년으로 나와요, 보면요. 그래서 중국은 그게 아니다. 우리는 성장이 그렇게 어, 앞으로 이제 성장이 이렇게 높지가 않다. 보통 이제 한 60% 계산하게 나옵니다, 보면은. 그래서 성장을 둔화시키겠다. 근데 이렇게 실제로 둔화를 시켰고 지금 그 상황이 온 겁니다, 지금. 근데 둔화를 시키면서도 다 이 생각은 있겠죠, 보면요. 어떻게 하겠다는 보관이 있겠죠, 어떻게 하겠다는. 그냥 하진 않죠.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전 세계가 지금 버블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사실은 이제 버블 단계라 보시면 되는 거죠. 버블로 계속 치닫고 있는 거고. 근데 중국만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긴축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중국의 경제를 완전히 튼튼하게 만들어 놓겠다는 얘기죠. 자, 중국은 한국의 IMF를 봤어요, 보면요. IMF가 뭐였습니까? 결국은 기업의 부채 때문에 망한 거죠. 예. 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문제가 뭡니까? 이제 기업 부채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번에 뭐 헝다그로 사태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뭐죠? 기업들, 부실한 기업들 다 지금 현재 계속 이제 조정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중국은 그러한 상태에서 긴축을 함으로 해서 한국과 같이 안 당하겠다. 이거를 일단은 자기네들이 1등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이게 건실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이걸 계속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이제 근육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제 보여집니다, 지금. 그게 중국의 전략이지 않나? 자, 그리고 어느 순간에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재정 정책이 펼친다는 거는 결국 버블이 이제 발생되는 거고 그 버블에 의해서 미국은 그 생각이죠. 그러니까 버블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하고 달러와 그다음에 이러한 그 원자재 여러 가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결국은 중국을 공략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중국은 아직도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일단 시점을 뒤로 보고 좀 길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내실을 다지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실을 다지고 어느 순간 전 세계가 이러한 버블에 빠져서 경제가 위험해졌을 때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럼 다시 또 이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전략들이 있겠지만은 포세이돈이 보는 관점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그건 또 다시 또 미국은 그걸 또 모를 리가 없겠죠. 포세이돈은 알고 있는데 미국이 모를 리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또 어떤 전략을 펼칠 거냐? 자, 그럼 야, 중국 너네가 내실을 다질 거야? 그럼 내실을 다지더라도 내가 너네를 기필코 너네 망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게 바로 뭡니까? 결국은 패권이죠. 자, 세계 경제는 결국은 지금 이제 패권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패권이에요, 지금요. 미국의 하나하나의 행동, 중국의 하나하나의 행동은 다 자기네들이 세계 1등을 하기 위해서 계속 달리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끝났는데 이 게임은.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제 요 긴축을 이용해서 요 키친 사이클이 끝난 거고. 자, 근데 이게 끝난 게 한국한테는 매우 안 좋은 거죠. 한국 안 좋습니다, 지금. 예. 그런 상황이라서, 뭐, 한국 증시 왜 떨어지냐 그러는데, 뭐, 3,000원이 깨졌죠, 지금? 예. 깨질 수밖에 없죠. 더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상황적으로 봐서는. 중국이 잘 돼야지만 한국도 수출을 잘 하게 되는 겁니다.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죠, 현재 지금. 예.
근데 다시 또 이제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자, 중국의 이 경제가 꺾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다 보면은, 결국은 미국 쪽으로 어떤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는데, 그리고 중국에서 만드는 그런 이제 중간 부품들, 뭐 이런 것들이 미국으로 못 가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미국도 다시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면서 똑같이 올라가면서 계속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예, 중국은 이제 아마 그런 것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러 에너지 위기를 만들어서, 우리 에너지 때문에 생산을 못해, 지금.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공급망이 지금 다 끊어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지금. 예,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것 같아, 지금보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물건이 없는 거죠. 물건이 없으니까 가격은 치솟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동차 못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자동차 가격이 계속 치솟는 거죠. 예.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었죠. 지금도 오르고 있고. 그리고 신차 가격도 막 그냥 돈을 더 웃돈을 줘야지만 사는 이제 상황이 오고 있는 거고. 예. 그게 바로 이제 공급망에 의해서 물가가 폭등하는. 그게 뭡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예. 상황이 지금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스태그플레이션 일부를 만들려는 의도도 막 있는 것좀 보입니다. 보면. 자,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이게 의도됐다는 정황들이 많이 보이죠.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호주에 석탄 들어오면 됩니다 보면은. 근데 안 찾겠다는 거죠. 예. 왜 그렇습니까? 다 이유가 있겠죠. 예. 자, 자세히 보시면은 요 주황색이 이제 중국이죠. 자, 중국. 그리고 회색이 이제 미국입니다. 자, 과거를 보시면은 미국과 중국은 커플링이죠.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동조화돼서 움직이는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똑같았죠. 지금. 그러면 13년에 시작된 키친 사이클이 시작돼서 쭉 해서 16년에 끝났죠. 그리고 다시 시작된 게 19년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올라가다가 코로나 만나서 폭락을 했다가 자세히 보시면은 그냥 그 추세선을 보세요. 그냥 올라간 거죠. 뭡니까? 코로나는 하나의 그냥 사건이었어 보면 그냥 일종의 변동이죠, 변동. 그러니까 추세는 아니었어 보면. 추세라는 얘기 뭐냐면은 얘가 오르다가 완전히 하락으로 이제 전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전의 추세를 이어받아서 그냥 올라가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쭉 이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일종의 변동을 보이는 거예요. 코로나는 자체가 경제에 있어서는 어떤 변동 요인이었습니다. 보면은 추세의 전환점은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쭉 올라온 거 보면요. 자, 그래서 쭉 올라왔는데,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꺾였죠, 보면은.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21년 2월 정도 보이는데, 이때부터 이제 하락한 거고. 자, 미국을 보세요, 한번. 자, 그러면은 과거에 자세히 보시면은 미국과 중국이 이제 커플링 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 상태면은, 자, 미국도 여기서 곤두박질 치면은, 그럼 미국도 키친 사이클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이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증시가 조정을 받는데, 자, 이 조정이 어디까지 갑니까? 이게 바닥을 긁고 얘가 와서 여기까지 와서 바닥 긁고 아직 바닥 안 왔죠 지금 보시면은 더 내려와야 돼 여기까지. 자 여기 와서 바닥 긁고 올라갈 때까지 최소한 얼마 걸립니까? 이게 보세요 한번 여기 기간이 짧은 거 아닙니다. 19년에 바닥 왔죠 여기.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가 언제 걸렸어 보면요 거의 뭐 1년 아니더라도 한 8, 9개월 정도 걸렸죠 보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얘가 한번 꺾이면은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7, 8개월 계속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면요. 지금 시점이.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미국이 중국을 따라갈 거냐. 자, 그래서 제가 요 표를 그려놓은 게, 이제 밴드, 제가 올려드린 게 있죠, 우리 밴드원들한테. 이런 걸 보시면은, 어? 요거죠. 자, 여기다 제가 더 잘 표시해놨어, 자, 키친 사이클이 이렇게 세 번이 왔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자, 화면 보이시죠? 세 번이 왔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요 녹색이 뭡니까? 조정 구간.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돼요? 중국 같은 경우는 요 기간을 이제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부터 뭐 중국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팍 올라갈 거다. 그게 아닙니다, 이게. 중국은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뭐 지금보다 뭐 더 떨어질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갈 때까지 에너지를 이제 축적해야 되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오늘 어제 이제
앞에서 보셨죠? 그 미국의 그 PMI 지수 살짝 올라왔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살짝. 자, 그러면은 미국 애들은 지금 여기서 꺾이면 안 된다 이거. 꺾이면 안 되죠. 잘 뜻대로 지금. 얘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되잖아 지금. 근데 지금 너무 짧아 지금. 보시면은 과거 사이클 보면은 원래는 한 3년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자 16년, 19년이지 않습니까? 사이클이. 근데 지금 뭐 여기서 지금 다 꺾일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정쯤에서 지금.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자, 원래는 얘가 더 살아서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서 한 1년 정도는 더 가서 그 다음에 살짝 꺾이면서 내려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보면요. 그런데 지금 중국 애들이 이미 에너지 위기니 뭐니 해가지고 타가지고 공급망의 훼손을 일으키다 보니까 미국 애들도 여기서 주춤한 거죠. 내려오면서 지금 여기 있는 상태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중국을 따라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꺾여지는 거고. 근데 미국 애들은 절대 그렇게 하기 싫어하죠. 그래서 돈을 풀어서 이제 이걸 살리겠다는 거 지금요. 미국은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테이퍼링을 실시하죠. 지금. 예. 금리가 이제 내년에 또 오를 예상이고.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제 가다가 또 꺾이고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갈지.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 이거를 최대한 길게 가져가고 싶어 할 겁니다. 이거를. 이 최대한 가져가면서 사실은 인플레이션도 원래는 완만하게 오르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급격한 게 아니고 완만하게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서 올라가서 결국은 이제 한 5% 정도 올리는 수준이 되는 걸로 이제 아마 설계를 했을 것 같아 보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중국 애들 지금 이제 갑자기 뭐 에너지 기계가 갑자기 이러고 있지 지금. 지금 천연가스 러시아가 갑자기 저 유럽 쪽에 밸브 잠궈 가지고 밸브 그러다 보니까 급등을 하고 있지 지금. 사실은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은 한편이죠. 예. 얘들은 한편입니다. 지금 보면은 러시아하고 중국 애들은. 자, 뭐 이게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는 현재 지금. 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계획했던 그러한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해서 한 4, 5% 정도 올리는 수준을 넘어서는 급격한 이제 그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미국도 위험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세계 경제가 전체로 다 위험해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이게 다 뭡니까? 자, 패권이 연동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게. 자, 미국 애들은 뭡니까? 사실 미국은 유태인들이죠. 자, 유태인들은 어떻게 풀 거냐? 이 위기를. 자, 이렇게 전개가 돼야 되는 거죠. 요점 왔으면은, 자, 요렇게. 회색 보이죠? 이렇게. 자, 앞으로 아마 1년 정도는 더 끌어와야지만 되는데, 애들은. 근데 중국이 먼저 확 꺾어버렸죠. 자기네들이 스스로 그냥.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 가는 걸 미국은 원하고 있어, 지금요. 자, 미국이 성공할지 이거를. 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지금 이제 인프라 투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바이든 대통령 이제 했던 이제 우리 재정 부양도 이쪽 보면 3.5조 달러 그리고 1.5조 달러 인프라 투자. 자, 이게 이제 실행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미국 애들은 이제 지금 공화당 반대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급박한 상황이 지금 미국은 돈을 풀어서 애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중국은 긴축, 미국은 통화 확대, 재정 확대 이걸 통해서 애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자, 만들어주고 싶은데 중국 애들이 중간 부품을 안 주는 거지 지금. 중간 원자재, 중간 부품을 예를 들어 우리 태양광 뭐 해야 되는데 태양광 전지의 대부분을 중국이 만들고 있어요 지금요. 중국이 공급을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하고 싶으면 못 하는 거죠. 예. 이번에 제가 뭐 어젠가 오늘인가 올려드린 게 있는데 실리콘 가격이 지금 350%나 폭등했어요 지금요. 실리콘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우리 웨이퍼, 반도체 웨이퍼에 들어가는데 자 그게 350%나 올랐습니다. 왜 오르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덩달아서 지금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국 애들이 공급을 계속 줄여가지고. 왜 줄였습니까? 에너지 위기가 와가지고 공장이 셧다운 됐어. 공장에서 생산을 못해. 이런 상황이죠, 지금, 이런 상황. 어? 그래서 전제 상황이,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은 돈을 푼다지만은 중국이 그렇게 공략을 해버리면은, 미국 애들도,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미국이 다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없어요. 만들래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도체 생산해야 되는데 웨이퍼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반도체 못 하는 거죠. 반도체 못 만듭니다. 반도체. 지금도 반도체 쇼테이지라 그러는데 더 쇼테이지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얘가 실리콘 가격이 또 올라버려서 어떻게 됩니까? 웨이퍼 가격이 오르면서
반도체 가격이 또 올라와 버리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 반도체 가격이 오르니까 반도체 관련된 거 또 올라 버리고. 악순환이죠. 예.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지금 계속 뭔가가 좀 가고 있는,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예. 자, 이러한 상황에서 보시면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응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앞에서 이걸 한번 더 보시면은, 자, 이 상황에서, 자, PMI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렸고, 그래서 미국의 PMI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PMI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자, PPI는 뭡니까? 우리가, 생산자 지수죠. 생산자 지수. CPI는 소비자 지수입니다. 예.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 지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결국은 자세히 보세요, 한번요. 생산자 지수는 높아지는데, 생산자는 뭡니까? 제조를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급등을 했죠, 지금. 근데 소비자 지수는 어떻게 보면요? 밑에 머물고 있죠, 지금. 자, 여기서 두 개를 뺀 게 요겁니다. 보면 마이너스로 와버렸는데, 마이너스 8%, 8.7%.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제조를 하는데 8.7%더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소비자들은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심리적으로. 왜냐면 너무 올라서 비싸서 못 사는 거야, 실은요.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가격이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비자들은 이 정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비싼 걸 정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올라가야 되는데,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얘들은 살 생각이 없어. 소비자들은. 비싸서 못 산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 상황이 이제 미국을 보세요, 한번. 자, 이게 보시면 미국입니다, 이거는. 자, 이거는 중국이고. 자, 미국도 아까 얘기대로 중국과,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요. 자, 보시면은, 자, 이 표시를 보세요, 한번. 자, 주황색이 CPI입니다, 지금 미국에. 자, 그리고 파란색이 PPI, 자, 생산자, 소비자입니다. 자, 두 개 뺀 게 이겁니다. PPI 빼기 CPI. 자, 그럼 요 회색 보세요, 한번.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뭡니까? 생산자의 지수가 더 높죠, 지금. 8.4%. 자, 중국보다 좀 나은 것 같아, 지금. 미국 애들은 생산자 지수가 올라가니까, 이걸 소비자한테 전가를 해서 물가를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5.2가 나온 거예요,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래도 약 3% 정도 갭이 있는 거죠, 지금. 더 올려야 되는 거야, 실은. 소비자 지수 거를. 그러니까 생산자 거를 소비자에 전가를 시켰어. 한국 애들은 전가를 못 시키고 있어, 지금. 여기 보시면. 몰랐는데, 공산당이 통제를 하나 모르겠어요, 보면요. 물가를 통제하는지. 예, 보세요. 너무 좀, 인위적이지 않습니까, 보면은? CPI를 보시면은. 예? 예. 그래서 미국은 이제 그렇진 않죠,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 지수를 소비자한테 전가시켜서 결국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오고 있는 거죠. 5.2%. 제가 이제 아까 미국은 올해 이번에 설계하는 게 한 4, 5% 정도 생각했는데 사실 벌써 도달했어 보면 도달한 거고 이 정도가 좀 유지되면서 한번 떨어졌다 다시 또 올려서 다시 또 한 7, 8% 올리고 이제 좀 떨어져서 뭐해서 이제 8, 9%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한 10년, 20년 가는 이제 시나리오 세웠을 것 같아 보면요. 얘가 계속 올라간다는 게 뭡니까? 인플레이션 시대라는 얘기 보면요. 인플레이션 시대. 자, 이런 큰 그림은 제가 또 이제 아마 올 초에 설명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뭐 이러한 이제 상황들을 자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자, 잠시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볼까 한번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올린 것 중에 자, 인플레이션 시대로의 전환이라고 하면 제가 언제죠? 9월 14일에 올려드린 게 있었거든요. 자, 요거 한번 볼까 한번요. 자, 이게 뭡니까? 그때 아마 제가 큰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인플레이션 뭐, 그래, 오겠어?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미 왔죠. 이미 온 거고. 자, 시대로의 전환.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한번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뭡니까? 자, 여기 보면 미국의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로 되어 있죠, 보면요. 이게 뭡니까? CPI죠, CPI. 아까 소비자 물가 지수에 보면요.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게 뭡니까? 금리와 연동이 되는 거죠. 만약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5%라 그러면은 금리도 5%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면요. 어? 물가가 오르는 만치 금리도 같이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커플링 돼서 얘는 같이 움직입니다, 보면은. 자,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한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2차 대전, 뒤에 건 없는데, 보시면은. 2차 대전 때가 제로금리였어, 보면요.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로 거의 제로 있었죠, 보면요. 왜 그렇습니까? 2차 대전 때 전쟁을 할 때는 제로금리가 돼야 되거든요. 무작정 부채를 발행해서 뭔가 전쟁 무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로입니다, 제로.
자, 2차 대전 때 제로에서 얘가 이제 서서히 올라오는 겁니다,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보면요. 자,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올랐습니까? 1945년에 2차 대전 끝났죠? 1945년부터 1980년까지. 보세요, 여기 80년. 자, 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아마 이제 조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보면요. 1980년대 얼마나 금리가 높았는지. 한국도 높았었는데 한국만 높은 게 아니고 사실은 미국도 높았고 전 세계적으로 다 높았어요. 그 당시에는 80년대. 그러니까 1980년대 미국의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거 보세요. 이게 15%예요. 이게 뭡니까? 한 해 동안에 물가가 15%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15%. 상상이 안 되죠? 지금은. 우리는 지금 이제 계속 저물가 시대에 사다 보니까 이거를 경험을 못했어요. 보면 이런 거를. 자,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게 뭡니까? 경제를 이제 우리가 큰 사이클에서 보면은 경제를 순환시키는 방법에 보면요. 자, 얘를 한 번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순환을 그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제로에서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15% 올랐죠. 자, 이때 미국의 기준금리가 얼마였냐면 17%였습니다. 1980년도 때. 미국의 기준금리가 17%. 상상이 되시나요? 예? 자, 물가보다 조금 더 높아야지 애들이 저축을 하죠. 은행에 가서. 물가보다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금리가 그래도. 17%였습니다. 자,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 뒤로 1980년부터 계속 금리가 떨어지겠죠. 이게 뭡니까? 디플레이션 시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가 큰 거시경제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데 인플레이션 시대, 디플레이션 시대. 자, 근데 디플레이션 시대가 끝나가고 있어 지금요. 제로금리 왔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바닥 왔죠. 여기 보시면은. 자, 원래는 2008년도에 바닥이 왔었어요. 그래서 얘가 인플레이션으로 전환이 이제 되기 위해서 애들은 어떡합니까? 미국 애들이 양적 완화를 했죠.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돈을 풀었어.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만들려고. 그래서 애들을 이제 올리려고 그랬는데 그 와중에 코로나가 와버린 거야, 지금. 근데 코로나가 오자마자 어떡합니까, 애들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돈을 더 많이 풀어버린 거예요, 돈을. 자, 더 풀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 보세요. 이렇게 좋은 거 지금요. 5% 왔잖아요, 그죠? 5%. 이게 보세요, 5%. 5.2%. 자, 이러면은, 자, 보세요. 추세가 80년대부터 계속 떨어지다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그랬죠. 미국 애들이 자, 이때부터 자, 4, 5% 올리면서 점차로 또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고 하는 이런 데서 인플레이션으로 갈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예. 자, 그래서 미국은 언제입니까? 자, 45년부터 80년대까지 몇 년입니까? 보면은 거의 30년 넘잖아 보면요. 앞으로 자, 2, 30년 또 아까 됐죠. 2, 30년 동안 계속 인플레이션 유발해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미국이 결국은 경제적 주도권을 주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거기에서 뭐 이 경제 자체를 제가 이제 고물가 경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에너지의 전환을 이루어야 되는 거고 에너지의 이제 전환이 뭡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바꾸는 거죠. 기존에 이제 우리가 화석연료에서 기존에 이제 태양열이라든지 이제 이런 이제 뭐 수력이나 아니면 풍력 뭐 이런 이제 다른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사실은 비싸죠, 이게 지금요.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원유를 올려야지만 원유 가격이 기존의 화석연료 가격이 올라야지만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당위성이 부여가 되는 거죠. 왜냐면 원유보다 신재생 에너지가 훨씬 비싸거든요. 지금 현재는. 근데 원유가 뭐 한 50달러 때는 배럴당 50달러 때는 그렇게 치지만 근데 만약에 원유가 이제 100달러를 넘어서서 120달러가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보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하는 난리를 하겠죠. 왜냐면 원유보다 얘가 더 싸니까 이제. 자, 미국이 이제 노리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 가격 자체가 이제 지금의 가격이 아닌 거죠. 그래 되면은 높아지는 거예요. 100달러 이상. 자,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원유가 100달러 이상 된다는 기사로 나왔었죠. 제가 보기엔 100달러 이상에서 150달러로 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지만 패러다임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의 패러다임. 그건 뭡니까? 고물가 시대를 변화해야 되는 거고 고물가 시대는 뭡니까? 결국은 미국이 얘를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고금리 시대로 갑니다. 이제 저금리 시대에서. 자, 그러면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되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화폐가 변하는 거죠. 어떻게 변하면 화폐가? 기존의 달러가 디지털 화폐로 변해야 되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시험을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지금 암호화폐
지금 뭐 가상화폐 많이 하고 있죠. 비트코인이 뭐니 지금 10억 운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걔가 완료가 되면 어떡합니까? 이제 달러를 디지털로 바꾸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지금. 자, 현재 있는 달러로는 이제 끝난 거죠. 자, 디지털 화폐로 바꿔서 디지털 화폐가 되면 엄청나게 많이 바뀝니다. 이게 엄청나게 바뀌는데 뭐 오늘 시간 없으니까 이거 설명도 못 드리고 엄청나게 바뀝니다. 예, 상상을 못할 정도죠. 예, 그래서 디지털로 바뀌는데 화폐 바뀌는 거죠 디지털로. 그러면서 이 물가 체계 그리고 경제 이런 체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처럼 만드는 거죠?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얘가 쭉 올라갈 때까지. 예. 자, 그러면 미국은 이걸 성공하게 되면 미국은 이제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패권을 다시씩 주게 되는 거예요, 보면. 아, 그런데 이제 중국은 또 이걸 모를 리가 없겠죠. 자, 중국은 자꾸 이걸 회방을 놓고 싶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될지는 봐야 되는데, 이 패권을 이해하면서 그리고 이 거시경제를 이해하면은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 그래서 이 물가가 올라가고 내려와서 올라가는 부분. 자, 제가 두 개를 표현해놨죠. 자, 2008년도에 애가 꺾어지면서 지금 하는데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은 이미 이 저점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 물가라는 게 보면은. 자, 2008년도죠. 10년도. 자, 이때죠. 2020년. 코로나 왔지만은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게 뭡니까?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은 얘가 올라오고 있는 거죠, 지금요. 미국은 이미 2008년도에 양적 완화를 실시함으로 해서 이 물가를 올리는 쪽으로 돈을 엄청나게 푸는 거죠, 지금. 그걸로 해서 기반을 다져놓은 거고 사실은 좀 실패하는 것도 보여줘 보면요. 왜냐면 물가가 그렇게 풀었는데도 안 올라가.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죠. 야, 이게 양적 완화 이런 거 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MMT라고 현대 통화 이론도 있죠 보면요. 돈을 아무리 풀어도 물가는 올라가지 않는다. 이론까지 만들어졌어 보면. 근데 코로나 때 다시 돈을 풀면서 얘가 급등을 하면서 결국은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만들어지고 있죠 지금.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자 보면 이렇게 올라왔던 게 뭡니까? 우리가 오일 쇼크라는 게 있어요. 70년대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자, 오일 쇼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얘가 급등을 하게 되는데 결국 에너지죠 보면요. 예. 자,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제 미국은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미국이 만약에 이 고물가를 못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물가 고금리를 못 만들면은 일본처럼 된다 그랬죠? 제가 뭐 블로그에 적어놨는데 뒤에 줘요. 이게 일본입니다. 이게 일본. 적겠죠? 일본의 CPI. 자, 일본이 옛날에 미국의 패권을 이제 막 위협했었죠. 근데 70년대, 80년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했죠. 자, 80년대만 하더라도 거의 뭐 미국, 어? 일본이 미국을 따라잡는 게 시간 문제라 그랬죠, 보면요. 예. 뭐 미국이 일본이 세계 패권을 이제 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다급했죠. 그래서 플라자비아라 그다음에 반도체 협정 맺어가지고 일본을 팍 살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일본을 박살내는 과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 블로그 뭐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뭐 일본에 대해 일본에서 한번 그러면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어떻게 일본을 망가뜨렸는지. 예. 달러 그다음에 금리 이런 것들도 공략을 계속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얘가 망가떨어지더니 90년대 이때부터 이제 망하기 시작했죠, 보면요. 자, 그 뒤로 어떻게 합니까? 얘가 헤어나지 못하죠. 자, CPI가 올라왔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올라왔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올라왔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올라왔다가 마이너스 갔다. 자, 일본은 우리가 흔히 뭐라 합니까? 잃어버린 경제를 잃어버린 30년을 얘기하죠. 예. 아직도 제대로 회복이 안 된 것 같아요, 일본은 지금. 이거는 뭡니까? 근데 만약에 미국이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미국을 패권국이라 생각하고 1등이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믿겠습니까? 미국을? 믿지 않죠. 자, 중국은 얘가 치고 올라가고 있어 이렇게 지금. 그러면은 경제 성장을 하면서 미국은 멈춰 있어. 사실은 CPI가 이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GDP가 거의 제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얘기인데 이게 제로에서 성장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성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우리는 미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망하게 되는 게 이런 거겠죠. 이제 50개의 주가 있는데 50개의 나라도 분열이 되는 거죠. 과거에 소련이 해체된 거와 마찬가지죠. 예, 그러한 상태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제 이러한 이제 패권의 만료가 되는 거죠. 미국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죠, 지금. 자, 이렇게 되기 싫은 거죠. 자, 보세요, 이게. 자, 여기서 바닥을 치고 간다 그러면은 일본처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모양을 만들어야지만 미국은 패권을 쥐고 갈 수 있다. 바이든의 지금 이제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미국의 대통령들은 어찌 보면 이제 그 미국의 경제는 이제 유태인들을 장악하고 있죠 지금요.
유태인들 미 페드가 중심으로 해서 장악이 돼 있는데 결국은 미 연준, 미 페드에서 다 시나리오는 만들어 놨겠죠 이미. 근데 뭐 그 시나리오는 이제 뻔한 것 같아 보면요. 이런 거죠. 예, 성장을 해야지 됩니다 보면은. 성장을 하지 않으면 미국은 망하는 거죠. 예, 일본처럼 되는 거예요 보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10년, 20년 뒤는 어떡합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패권이 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래서 미국은 고물가의 시대, 고금리 시대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큰 그림. 제가 이제 올 초에 여러 번 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한번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아마 내용을 잘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미국의 빅픽처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었어 보면요. 그러면 이 빅픽처를 이해하고 나서 우리가 이 투자를 하시면은 이제 이해가 쉬운 거 보면요. 그리고 중국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미국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그렇지 지금 상황이? 사실은 그 현상과 잘 안 맞는 것들 많죠 보면요. 근데 이러한 현상들 이해하고 나면은 아, 왜 그렇구나. 이해가 이제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지금의 상황들이. 예. 그래서 제가 이것도 적어놨잖아요 보면요. 이게 고비용, 고물가, 고금리 시대로 해서 패권을 살려서 어? 가야만 된다. 그게 미국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적어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의 상징은 바로 이 어? 흰머리 독수리죠. 독수리. 예.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사실은 이제 절박합니다. 사실을 보면 지금. 예. 그래서 미 연준이지만은 미 연준이 결국은 이 패권에 대해서 이제 이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뭐 미국의 대통령은 이제 뭐 4년 주기로 이제 뭐 8년도 하지만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미 연준이 결국은 여기에 대한 이제 키를 두고 있는 거고, 미 연준의 행동을 보면은 다 이제 이해가 되는 거고 왜 그런 건지. 예. 결코 미 연준은 어,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다 아니다가 아니고 유발을 하려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서서히. 근데 이제 급박하게 이제 오르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올려졌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5.18% 이미 와 있어요. 지금 목표로 거의 너무 빨리 도달을 한 거죠. 지금 중국 덕분에. 예. 그래서 그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도 의도치 않게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이제 휘말리고 있죠 지금. 원래는 스태그플레이션 할 의도는 없었죠. 공산대로 가서 나중에 중국을 한 방에 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이 의외의 수를 두는 거예요 지금요. 스스로 긴축을 하면서 스스로 에너지 위기를 자초하고 스스로 공급을 중단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거고 그 중간에 낀 한국이 아주 위험한 거죠 지금. 어?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쭉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소용돌이 이 당시에 제가 이제 벌써 유지된 것 같은데 소용돌이를 적어놨는데 이 경제 자체가 지금 소용돌이를 치고 왔는데 지금 소용돌이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한테 직면한 이러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협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러면은 자, 이 자산이 이제 버블이라는 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왜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스태그플레이션과 연결이 되는 그 출발점이 뭐였냐? 그거를 제가 이제 그때 언제 적어놨습니까? 자, 2020년 4월 13일인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4월 달. 보면은 제가 이제 4월 10일 날 처음에 이제 자산버블 우려라고 이제 한번 적어드렸고, 사실은 지금 이미 자산 버블 나서 지금 뭐 부동산 폭등하고 뭐 지금 최근에 뭐 이제 원자재 뭐 다 오르고 지금 지금 아마 이제 우리 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안 오른 게 없죠 지금요. 지금 사실은 보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음식 가격이 안 오르고 있어 지금. 눈치 보면서 못 올리고 있어 그죠? 왜냐면 지금 자영업자들 뭐니 지금 다 망할 위기 있는데 가격 올리면 어떡합니까? 더 안 되죠 보면요. 그러니까 끝까지 참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그 들어가는 이 원료 이런 것들은 뭐 다 올랐죠. 웬만한 것들은. 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어떡합니까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음식 가격도 다 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뭐 짜장면 지금 뭐 이제 5천, 6천 원이죠? 뭐 만 원 되는 거 시간 문제인데 지금 뭐 이런 것들. 제가 그랬죠. 이 당시 제가 그 당시 얘기했습니다. 4월 달에도 보면. 자, 모든 게 다 주위에서 오르는 시대로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이제 뭐라 적어놨었죠? 제가 오늘 4월 달에 적은 걸 보실 건군요.
자, 그 당시 이래지 않았어요. 4월, 이미 1년 반 전이었지만은, 자, 또 다른 시나리오 정의를 했어요. 자산버블. 예. 근데 지금 이제 사실은 이때 한 얘기가 지금에서 이제 거의 막 지금, 이루어지겠다 점을 보고 있는데, 자, 뭐 여기에 적어놨지만은, 결국은, 적어놨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자산버블에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미 미국의 빅픽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빅픽처에 의해서 자산버블을 미국이 일으켜야 되는데, 결국은 인플레이션이죠. 예. 이 버블이 된 겁니까? 자산버블이라는 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건데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먼저 이제 자산이 먼저 오르게 되고 자산이 뭡니까? 주로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투자 자산이죠. 일종의 보면은 그런 다음에 이제 그다음 옮겨져 보면 원자재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옮겨지면서 이쪽에 식료품, 농수산물 뭐 이렇게 옮겨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다 올라버리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자산버블로 연결이 되는 건데, 자, 보시면은, 그때 뭐라고 나왔습니까? 4차 산업혁명으로 전개라 적어놨죠, 보면요. 아까 제 뭡니까? 4차 산업이라는 게 결코 물가가 낮아지고 이게 아니고, 물가를 더 올리는 쪽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보면. 예, 4차 산업혁명의 전개라는 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자본주의 역사 뭐 이런 거 적어놨지만은, 이제, 결국은 이러한 이제 그 순환주기, 콘트리티에프 주기라든지, 주글러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이제 주기에서 계속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여기쯤 와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게 마찬가지 보면 이렇게 계속 이제 주기를 거리고 있다. 이걸 제가 보여주고 있는 거고, 자,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적어놓은 거는, 자, 이어지는 자산버블. 자, 근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자산버블로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이어지느냐, 지금. 그때 적어놓은 게 이제 1929년 대공황 부분을 적어놨죠. 그 이후에 일본 경제 이제 수축, 이런 걸 통해 갖고 이제 우리가 MMT라는 이제 현대통화 이론이 이제 정립이 됐죠, 지금. 그래서 돈을 예전에는 대공황이 왔을 때는 돈을 안 풀었어요. 오히려 뭐 돈을 더 풀지 않았어 보면요. 일본 같은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유교가 왔을 때 오히려 금리를 올리면서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보면요. 근데 일본도 나중에 알게 됐죠. 돈을 풀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MMT를 했어야 되는데 대공황 때 마찬가지 보면요. 근데 이 실패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이 이론이 정립되면서 돈을 풀어야 되는 거였구나. 위기가 왔을 때. 그래서 이제 돈을 푸는 게 양적 완화였죠. 2008년도에. 자, 그런데 그게가 더 정립이 되면서 코로나가 오니까 기다렸던 것이 엄청난 양을 더 풀어버린 거죠. 예. 이제 이것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보면 지금. 그래서 미국은 어떡합니까? MMT 전략에 의해서 결국은 이론을 만들어서 이 이론에 의해서 돈을 무차별적으로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양적 완화죠, 보면 이게 Q가 이제 1, 2, 3, 4였고, 네 번째였죠. 자, 네 번째 뭡니까? 코로나 때. 자, 이게 시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풀었어요, 이렇게. 자,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이렇게. 3차 양적 완화. 자, 그런데 우리 4차 코로나 때 어떡합니까? 급격하게. 예. 그래서 요거 아마 제가 표를 띄워놨는데, 미국이 어떻게 돈을 이제 풀었냐. 자, 보세요, 한번. 자, 이게 미 연준 이제 자산인지 보면요. 자, 보시면은, 뒤부터 볼까, 한번요. 자, 이렇게 오다가, 자, 2008년대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죠. 그러니까 돈을 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한번 한번 풀었어. 안 먹혀. 두 번 풀어주기죠? 세 번 풀었죠? 자, 그래, 이제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을 이제 테이퍼링 시죠, 테이퍼링. 언제부터 했습니까? 테이퍼링? 자, 이때부터 한 거죠. 자, 줄었죠, 테이퍼. 이때가, 이게 테이퍼링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 이거 테이퍼링인데, 이게 지금. 자, 이렇게 온 거죠, 지금. 테이퍼링 하다가, 자, 금리를 이제 올리죠. 테이퍼링이 끝나니까 2015년도부터 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금리. 자, 금리를 올리니까 어떻게 보면요. 줄줄이 이게. 자, 그러다가 2018년도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식이 급락하면서 신흥국들이 위기를 거치고 하니까, 금리를 너무 올리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금리를 인하해버렸죠, 여기서.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돈이 더 줄면서 여기 왔는데, 여기 온 거죠, 여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금리를 이제, 올렸다가, 여기서 이제, 내린 거죠, 한 번 이게. 신흥국 때문에. 신흥국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내렸어요. 그래서 잘 가는 듯 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시작되는 걸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코로나가 온 거죠. 자, 코로나가 오니까 오자마자 어떻게 하면 여기서 돈을 갖다가 이렇게 풀어버렸는데 사실 자세히 보시면은 이상한 게 자, 이게 보통은 돈을 이 정도 풀려고 그러면은 보세요 한번 이 정도 풀려고 그러면은 뭔가 내부적으로 회의도 하고 뭔가 막 의사결정도 받고 뭔가 막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겠죠 보면 원래는 이 정도 이 어마어마하지 않은 돈을 푸는데 근데 단방에 다 풀어버렸죠 보면 이거 보세요 여기 단방에 풀어버려가지고 자 그리고 그 뒤로 어떻습니까? 돈을 계속 풀고 있는 거죠 어때요 이게?
계속 끌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제 미연준이 자, 뭐, 테이퍼링 이제 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떡합니까? 테이퍼링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완만하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완만하게. 한 1년 정도,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22년 이제 하반기 돼서 금리 한번 올리면서 이렇게 가는 거고. 23년도도 한 두세 번 올리고. 그러다 이제, 24년도 뭐 올리고 해서 결국 24년에 빵 터지는 거죠, 이제. 금리가 너무 올라가지고. 그게 아마 미국의 시나리오였을 것 같아요, 보면요. 미연준이 생각은. 그런데 이게 지금 다 틀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중국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한 이제 변동 구간에 와 있다고 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변동구가. 자, 보세요. 이게 보시면 이게 일주일에 보면 이게, 자, 위크잖아 보면요, 이게. 자, 일주일 사이에 돈을 다 풀어버렸어요, 그냥. 물론 이제 코로나 준비 뭐 위험하다고는 하죠, 보면요. 근데, 어, 답은 의도가 있는 이제 풀었다는 생각이 들고 보면은. 왜냐면 1, 2, 3차 가지고 안 됐거든 보면은. 자, 4차 이때 왕창 풀어가지고 이때도 싶은 거 보면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이걸 빌미로 해서, 확 풀면서 결국은 지금 같은 이제 물가 인상을 달성했고. 그런데 이제 중국에 의해서 또 스태그플레이션 2호까지 오게 된 거죠, 지금. 예,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출발점은 여기 있는 거예요. 작년, 부터 이제 출발된 것들이 지금에 오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게 돈이 풀린 게 아까 이 표죠 보면요. 자, 보시면서, 코로나 때죠 보면요. 예, 일주일 만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게. 보통 이렇게 풀려 그러면은, 의사결정 받으려 그러면은, 좀 시간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 근데 이미 준비가 돼 있었어 보면요. 계획이 돼 있었고. 자, 그래서 단박에 돈을 풀어버린 겁니다, 지금. 그게 지금에 연결이 되고 있는 거고. 자, 이 푸른 돈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주식을 지금까지 올린 거죠. 예. 지금까지 재미 좋았죠. 주식도 뭐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도 계속 오르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변곡점에 도달을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거죠, 지금. 미국이 돈을 계속 푼다 그러면 계속 가겠지만, 이제, 새로운 전환점이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은 더 이거를 연장시키고 싶다. 자, 미국이 성공하면은 주식도 더 오르고 부동산도 더 올라갑니다, 이게. 근데 중국의 어떤 수수에서 미국이 휘말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동반 추락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한 이제 중요한 기로에 와 있다. 이게 생각이 되는 거고. 미국이, 이기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그래야지만 더 오르잖아요. 예, 올라갑니다, 이게. 자, 그러한 상황들을 제가 이제 올 4월 달에 적어 놓고, 자, 왜 그러면 아까 자산 보복이 일어날 거냐 얘기는 사실은 간단한 사실을 보면은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사실을 보면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었죠.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안 올라버리면 이상한 거죠.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얘기를 했었고, 미국, 그 당시 이제 아마 작년 4월에 부채 얘기를 해놨어요. GDP 대 부채.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 부채를 보세요, 한번요. 그러니까 GDP라는 게 뭡니까? 국내 총생산이죠. 보통은 국내 총생산과 GDP가 비슷해야 돼, 보면요. 내가 버는 것과,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부채 비율 이러잖아, 보면요. 자, 한국의 부채 비율 있죠, 보면요. 가계부채가 어떻습니까, 지금? 97% 가지고 본 것 같은데? 한국의 가계부채? 이 정도 되지 않나요? 예. 자, 한국의 가계부채가 97%면 어떡합니까? 100%를 넘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국의 신용등급이 위험해집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뭐, 무디스라든지 뭐, 스탠드포스 뭐 이런 데서 어떻게 합니까? 한국을 평가하는데 위험한 거죠. 부채가 100%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GDP 대비.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부에서는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서 막 온갖 방법 다 쓰고 있죠, 지금. 근데 정부에서 그렇게 가계부채 대출을 갖다가 지금, 하는 것들은 당연한 거예요, 보면요. 정부를 욕할 일도 아니고. 얘들은 뭐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그렇다, 뭐. 그게 아니고, 한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 잘못하면은. 한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 급락하고, 응? 한국에 대한 믿음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수출에 영향을 줄 테고, 엄청난 위기로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GDP 대비 이제 그 포션으로 보게 되는데 100%가 되면 넘어서면은 좀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자, 자세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데빗이죠 부채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가다가 1928년도까지는 GDP가 더 높았어요 이게. 근데 2008년도 또 역전됐죠. 양적 완화를 엄청 하다 보니까 빚이 늘어나는 거죠. 빚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 GDP 대비 엄청나게 좀 벌어지는 거죠. 더 벌어지겠죠. 코로나 때만 이렇게 올라갔을 때 지금. 그래서.
자, 그런데 미국은 기축국이기 때문에 부채가 전혀 관계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달러를 찍어내서 자기네들이 이자를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찍어내면 되는 거야. 문제는 누굽니까? 어? 미국이 늘어나는 게 되는데 주변은 애들도 다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늘어나고 부채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정부도 좀 많이 풀었죠. 우리 한국의 정부 부채는 원래 코로나 전에 제가 알기로 38%가 얼마였어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우량한 그런 이유가 이제 그 IMF 때 고생을 하고 나서 엄청나게 관리한 거죠, 사실은. 잘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에 돈 많이 풀었죠. 그러면서 많이 나오던데 뭐 40몇 프로 이러고 뭐 이러던데 뭐 곧 50%될 것 같다 뭐 이러던데 그래도 한국의 정부 부채는 굉장히 양호한 거예요, 지금요. 음, 미국은 이미 100% 넘어섰고 100% 넘은 나라들이 수두룩하죠, 지금. 예. 이게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계속 이제 압박을 받고 있는 거고. 예. 중국은 기업 부채 때문에 이제 위험하죠, 지금. 기업 부채가 100% 넘어선 지 오래됐고 보면. 그리고 중국이 더 위험한 거는 그 발표된 부채가 실제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더 숨어있는 게 더 많다는 거 보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그죠? 우리 옛날에 IMF 때 한국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원래는 표면적으로 나타나기는 기업 부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보고. 그런데 까고 보니까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숨겨진 부채. 예, 중국이 지금 그짝 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제 중국은 그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 건전해지기 위해서 긴축을 실시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들을 이제 이해하면서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결국 이제 경제는 순환하게 되는 거고, 호경기와 불경기를 이제 거치게 되는데, 결국은 패권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변동을 주게 되는 거고, 그 변동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매도와 매수 타이밍,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뭐 이때 그런 것들 뭐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당시 예전에 버블이 일어났다 언제 이렇게 꺼졌는지 다 제가 그때 해놨었죠. 예, 보시면은 어, 모든 게 다 계속 오르는 건 없어 보면요. 오르다가 항상 이제 버블이 일어나고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꺼질지 원래 계획대로 보면은 한 2, 3년 더 버블이 일어나고 꺼져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미중 패권 분쟁에 의해서 이것도 떻게 좀 전개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 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러한 상황에서 시간이 좀 굉장히 지났네요. 1시간 40분 지났는데 음, 자, 마지막으로 제가 어, 우리 이제 주식을 이제 분석하는 방법 중에 이제 어, 포세이돈 시그널이라고 있어 보면요. 포세이돈 시그널. 포토 시그널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 방법은 이제 우리가 망원경을 보듯이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보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TSA 이제 분석이라고 영어로 이제 명칭을 붙였는데 텔레스코프죠. 텔레스코프 이게 뭡니까? 이제 망원경이죠. 예, 그 텔레스코프 어나리시스에서 이제 우리가 TSC 분석 또는 이제 우리가 포돈 시그널 분석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걸 한번 제가 한번 그래서 과연 지금이 실제 제가 설명드린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건지 진짜 그런 건지 한번 이제 그걸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이제 매일 올려드리는 차트들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시그널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달러 추이도 제가 이제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이게 업스타트가 되었는데 이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투자해서 갖고 있는 종목이고 어, 나스닥을 한번 들어가자 한번. 나스닥 아니면 뭐 S&P 볼까? 나스닥 볼까 한번요? 나스닥 나스닥 종합지수랑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건지 자 한번 보죠 한번.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시그널 이제 분석할 때는 이제 장기 추세를 먼저 봐야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자 그러면은 자 보시죠 한번. 제가 아까 키친 사이클을 말씀드렸지만은 이 분석의 특징은 뭐냐면은 경제순환 사이클이 여기 숨어 있다는 걸 제가 이제 찾아낸 거죠 보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실제로 이 사이클들이 이렇게 다 숨어서 움직이죠 보면. 예. 그래서 어, 요세 번째 있는 걸 보시면은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키친 사이클로 이제 이해를 하신다고 보면요. 예. 그 키친 사이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PMI 지수로도 확인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우리 경제 지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 주식 그래프에 들어와 있어 보면요. 그걸 제가 좀 발견을 좀 한 거고.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이클 그리고 있죠, 지금. 예,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나중에 어,
또 시그널 한번 강의도 한번 개설해야 될 테니 그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자, 지금 이제 2009년도를 보시면은 이제 이런 거죠. 자, 보시면은 자, 한 번, 두 번, 아까 세 번, 아까 PMI 그래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죠? 네 번째 가고 있었죠, 지금.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여기서 자, 이게 제가 이제 분기점 왔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제가 항상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제 계속 상승이기 때문에 계속 홀딩입니다. 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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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딩. 자, 팔지 마세요, 팔지 마세요. 자, 계속 연락 와요, 보면 언제 팝니까? 언제 팝니까? 팔지 마세요, 팔지 마세요. 제가 벌써 1년 동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보면 지금요. 자, 제가 532 전략으로 아마 이제 우리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잘 아시는데, 자, 5호 뭡니까? 자, 5는 계속 가져가는 거 보면요. 5호 뭡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거죠, 미국 나스닥, S&P 500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 보면요. 자, 그게 미국이 투자하게, 미국이 가장 안전하죠? 자, 미국이 바로 이게, 이 자체가 미국이에요, 보면요. 자, 미국이 그 경제 사이클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자, 그러면은 여기 와서 얘가 딱 왔죠, 여기서 보시면은. 자, 근데, 얼마 전까지는 그랬어. 아직은 홀딩이 되는데, 여기서 왔죠, 지금. 한 번 시그널이 지금 매도가 왔어요. 첫 번째 시그널.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밴드하고 이제 1차 시그널 왔습니다. 얘기를 했죠, 보면 매도. 그럼 뭡니까? 30% 매도입니다, 여기서는. 30% 매도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건 어떻습니까, 이게? 야, 아직 아니죠? 일단 기다리시면 돼요, 보면요. 근데 얘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미국과 중계 상황을 말씀드렸죠? 자, 키친 사이클이 꺾이면은 얘가 세 개가 다 무너진다, 여기서. 그 마지막까지 무너지게 되는 거죠. 미국의 키친 사이클이 꺾이게 되면. 자, 근데 미국의 키친 사이클, 미국은 그렇게 하기 싫어한다 그랬죠? 자, 미국은 돈을 풀어서 얘를 살리려고 하는 거지, 지금요. 자,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살리려고. 자, 과거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한 번에 무너졌죠? 자, 살리면 어떤 겁니까? 이렇게 타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 한 번 타는 게 짧은 기간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서 보세요, 한번요. 여기서 한 번 타는 게 2010년 8월에 이게 뭡니까? 2011년 뭐 7월 8월 되죠? 뭐 거의 이제 1년 됐는데 1년. 한 번 내가 타는 게 아까 제가 그랬죠. 미국은 앞으로 자 1년, 2년 조금 더 얘를 끌어가고 싶다 지금. 안전하게 인플레이션 유발시켜가지고 경착륙 시켜서 그런 다음에 다시 또 한번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한번 더 올리는 이게 정상적인 경우군요. 그걸 제가 노리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서 애를 살려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제가 표현을 제가 뭐라고 했죠, 제가? 등산을 해서 산에 올라서 이제 능선을 탄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렇게. 자, 능선을 타고 가면 이렇게, 능선을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언제 탑니까? 이렇게 타서, 이렇게 보면은, 자, 22년, 23년. 아직 타고 싶은 게 지금요, 미국 애들은. 자, 그런데 중국이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여의치가 않죠, 지금. 그래서 한방 1차 꺾이고, 자, 위험하죠, 지금. 2차도 지금 이제 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살아가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기서 반등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미국은 이 반등을 원하겠죠, 이렇게. 더 가야 되죠, 이렇게.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이제, 중요한 변고점이 와 있다. 만약에, 첫 번째까지 꺾여버린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투자금은 다 100% 현금화 되는 거예요, 현금화. 지금 상태는 어떡합니까?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532에 5입니까? 532에 5는 50%죠? 3은 30%, 2는 20%. 50%에 30%가 이미 이제 여기서 현금한 거죠. 그리고 3과 2는 어떻습니까? 다 현금화 시켜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 포션 중에 거의 몇 프로죠? 60%, 65% 정도 현금화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현금화. 그게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현금화 상황이고. 나머지 것들은 아직 가지고 있으면서 얘가 어떻게 될지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만치 시장의 상황이 굉장히 어떤 변곡점이 심한 분기점에 와 있다. 생각해서 오늘 이제 이러한 이제 방송을 하게 된 거고 여러분들이 무료 제 블로그 이후 우리 포세논 카페에 다 이제 회원들이고 그리고 우리 밴드 또 우리 이웃분들이고 벤치님들이죠. 예,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시장에 대해서 떨어졌다고 막 사시면 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은 한번 더 보도록 하자 한번 자 이거를 우리 중기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자 한번 사이클 보도록 하죠. 자 중기 기준으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온 거예요 보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도 타임이 왔죠, 이미. 언제 왔습니까, 지금 이게? 자, 6월 달에 왔고, 그 다음에 이때 또 왔죠, 지금. 9월 달에 왔고, 9월 달에 왔어, 지금. 그러니까 9월 달 정도에, 9월 중순이나 말 정도에 다 팔았어야 되거든요. 우리 532에 3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은. 3호 뭡니까? 유망 종목인데, 이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애플이나, 뭐 페이스북,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이죠. 우리가 이미, 매출과 이익이 10% 이상 성장하고 있는 애들. 걔들이 532에 3이죠. 유망 종목입니다. 자, 걔들은 어떻게 합니까? 걔들 이미 팔았어야 돼 보면요. 그거 뭡니까? 현금화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요 시그널이 이걸 말해주는 거고. 자, 8호로 보죠, 한번. 예. 일로 보면 이게 단기입니다. 사실 단기 투자는 제가 이제 하지는 않았는데 532에 2를 갖다가 우리가 주로 하는 게 이제 요 1 기준입니다. 보면은 자, 1 기준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 세 번째 게 왔지만은 사실은 전체적인 추세는 어떻습니까? 밑으로 내려왔죠, 지금. 예. 거의 현금하고 있는 단계가 맞는 거고, 지금요. 바닥을 모르고 헤매고 있고, 지금. 그래서 여기서 바닥을 잡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추세적으로 보면 아직 못 잡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현금이 많이 이제 들고 있어야 되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황이나 이런 이제 그 부분들을, 어, 제가 이제 자주 공유를 드리고, 블로그에 이제 너무 언급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안 해드리고, 우리 이제 밴드나 이런 이제 다른 채널을 통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현금화가 상당히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은. 그리고 얘가 이제 올라왔을 때, 반등을 치고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섣부르게 막, 떠줬다고 들어간다든지, 이게보다는, 예. 그리고 이제 이미 못 파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좀 이게 언제까지 바닥을 칠지 모르지만은 근데 이제 희망적인 거는 지금 이제 첫 번째 하나가 올라온 거고 지금 예. 그리고 음, 예. 일주 기준도 얘가 이제 바닥을 치 근데 얘가 이제 어디까지 할지 몰라요 보면요. 근데 이게 기간이 짧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급반등을 할지 아니면 이런 조정을 거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 어쨌든 이제 여기서 미국이 성공하면은 내가 올라갑니다. 미국의 전략에 성공하면 올라가게 되는 거고 당장 이제 미국의 인프라 투자나 재정 부양이 이제 패스가 되면은 그걸 이제 제로로 해서 추고 치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근데 미국은 뭐 그렇게 하겠죠 물론.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좀 상황 지켜봐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세상 일이라는 게 그래서 시간을 보면서 애가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하는 게 맞는 거고 그것도 한 번에 다 가는 게 아니죠. 자 이거 보면서 자 30%, 30%, 40% 예, 분할해서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장기 기준 봤을 때는 어떡합니까? 지금 상태에서 일단 매도한 다음에 기다리는 거. 근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냥 홀딩이면서 다시 또 얘가 반등했을 때 다시 들어가는 거거든요. 30%또 사는 거죠. 예. 그래서 과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때를 보세요 한번. 자, 이때 보시면은 얘가 첫 번째가 무너졌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살아갔잖아요, 지금요. 이때도. 지금도 이런 걸 수 있는 거죠, 지금. 2010년도였죠, 지금. 자, 이렇게 얘가 전개가 될지,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니면 여기서 확 무너져 버릴지,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지켜보면서 여기서 대응을 하시면 돼요, 보면.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러한 이제 급박한 상황에 좀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섣불리 너무 빠른 대응은 하지 마라. 지금 시장 상황에서. 그래서 충분히 확인하고, 접근하셔도 늦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화방에서 깜부라는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예.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장기 투자자고 우삼에 오늘 항상 말씀드리죠 보면요. 우리가 주식을 살 시간은, 2, 3년에 한 번씩 온다, 이 말씀드리죠, 계속 보면은. 자, 어떻습니까? 2021년도부터 살 시기는 한 번, 두 번, 뭐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밖에 없었어요. 90년대부터. 팔 시기도 마찬가지 보면요. 몇 번 없었죠? 근데 그 중에 한 번이 지금이 될 수 있는 거 있기 때문에, 예, 그 중에 한 번이. 예, 어쨌든 저는 여기서 능선을 타고 살아가는데 저는 이제 더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예,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예,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를 원하고 지금 이제 현재 풀어진 돈의 양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그 현재 상황이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이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중국이 변수입니다. 지금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어쨌든 중국이 아까 얘기대로 공급을 못 해버리면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공급 못하면은 미국도 어쩔 수 없죠. 없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자동차 만들어야 되는데 자동차 부품이 없어요. 반도체 해야 되는데 반도체 웨이퍼가 없어. 못하는 거죠. 예. 중국 애들은 우리 뭐 에너지 위기 와가지고 다 셧다운이야 지금 우리. 어? 근데 공급 못해. 이상한 거죠. 왜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호주랑 싸워가지고 석탄이 중지가 돼가지고 일부러 지들이 석탄 나 수입 안 해. 응? 수입하면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이제 에너지 위기 오니까 앞에 미안하다. 앞으로 내가 수입할게. 안 한다잖아요. 그지? 예. 자발적인 셧다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 이게 지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그 2시간 다 되어가서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자, 이게 뭐 오늘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들었지만은 결국은 지금의 이런 상황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 블로그를 잘 보시면은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한번 시황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드렸지만은 자세히 내용을 읽어보세요 한번요. 그리고 매일매일 읽어보는 게 이제 읽어보시고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읽어본 것들을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는 여기 이제 뭐 제가 아침 새벽 5시 반에 일어납니다 제가. 그래서 한 7시까지 1시간 반 동안 이거 적어요 보면 1시간 반 매일매일 적고 있죠 지금. 1시간 반 적는 걸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라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만듭니까? 예, 댓글 요약을 하신대 보면요. 자, 우리 지금 댓글 요약 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다 적고 계시고 우리 나구리님 적어놓는데 보세요 한번 이게 하나씩 다 일일이 다 자기 걸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 아라미스님, 그다음 우리 마빈진님, 마빈진님 대단하십니다 지금. 제가 거의 1년 넘게 1년도 넘었어 지금 1년 반 되시는 것 같아요 보면 횟수로 봐서는 거의 뭐 400회, 500회 엄청나시는데 지금 계속 하고 계세요 지금. 예, 마빈지님 참 대단하십니다. 예, 우리 사업하는 명상은 심심님 마찬가지 보면요 진짜 열심히 해주시고 이 미애나편님 마찬가지 쉬지 않고 지금 린스톤님, 뭐 제피님, 마두님, 마이님, 깐타비아님, 뭐 수타님, 뭐 영곤님, 해피아님, 예, 뭐 의사, 대란아님 꾸준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적어주면서 자기 걸로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쌓여가는데 하루하루 보면은 어느 순간에 쌓이다 보면은 뒤돌아보면 이미 내가 저 멀리 와 있거든요. 수준이 올라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거 블로그 적은 거 그냥 보고 씩씩 넘기고 그냥 한 번 보고 치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이 이러한 이제 댓글 요약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추천. 여러분들 위해서. 어? 제가 어렵게 적은 거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 이거요. 여러분 걸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하루, 제가 보이죠? 여기 하루하루 보다 보면 다 보인다고 얘가. 능선 타고 가는지, 그 다음에 채권이 얘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예, 머릿속에 다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은, 얘가 올라가지 내려가는지, 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자, 거기에 따라서 이런 시황을 종합해서 내가 투자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투자라는 방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 가지, 이게 보시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자료 관리를 위해서 이제, 이 뭐지, 포세놓은 카페를 이제 개설했는데, 카페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아요, 보면요. 이 내용들이. 근데 이것도 한번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잘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것도 저는 이걸 만들으라고 이제 이걸 한 거고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수준을 올려가야 되는 거죠 수준을. 예. 근데 바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제 다른 거보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 이제 스터디를 하고 있어 지금요. 하루에 한 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이제 바이오 스터디 날인데 요걸 제가 이제 시간을 뺏어서 지금 이거를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죄송하게도. 자 그런데 자 보세요 한번요. 여기 보시면 채권 이야기라고 있죠 보면요. 이게 원자재. 여기 보시면 인공지능. 자 여기 보시면 바이오 여기인데 앞에 이름이 다 되어 있죠 여기 닉네임들이. 자 이분들이 다
이제 우리 카페에서 이제 전문가로 육성이 되고 있고 이미 전문가이신 분들도 있고 보면요. 예. 뭐 여기 보면 이제 두리의 인공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두리님이 이제 여기에 이제 방장을 하고 있어 보면요. 근데 내용을 보세요 한번요. 이게 나중에 한번 들어와 자세히 보시면은 수준이 일반 수준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 이제 같이 스터디 하고 계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보면요. 예. 수준 어느 수준인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들어오셔서 이게 하나 다 읽어보시면서 이런 것들 읽어보세요 한번요. 그럼 여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필요한 거고 인공지능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걸 아무래서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채권도 마찬가지로 보면 채권 중요한데 여기서 채권에 대한 기초부터 해서 이게 다 적혀 있습니다. 우리 타겟님이 여기 이제 채권도 갖고 계신데 채권이 뭔지부터 다 출발해서 보면 여기 보시면 채권이 뭔지 자, 채권 투자의 기초 이렇게 해서 타겟님이 출발해서 채권에 대해서 계속 적어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와서 보세요. 하나씩 보시면은 되게 재밌습니다. 보면은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다 하셔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 블로거 이웃이나 카페 이웃 분들 우리 벤치님들과 마찬가지 다 우리 금융 지식을 이렇게 높여가지고 다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자본주의에 사는 한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러한 쌓인 것들이 결국 어떡합니까? 내가 여기서 배운 것들은 앞으로 내가 100살까지 쓴다는 생각 가지고 만약에 내 나이가 50이다 그러면 앞으로 50년을 쓸 수 있는 거죠. 예, 40이신 분들은 60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60년을 내가 쓰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지금부터 기초를 탄탄히 다져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블로그를 대충 보고 카페 대충 보고 그냥 슥슥 지나간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 수준이 비슷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 수준을 올리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깊이 있게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이 카페라든지 우리 밴드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다 도와드리고 있는 거고 자,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투자의 기술을 저는 배우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대로 배워놓으면은 100살까지 저는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오늘 할 얘기들은 거의 한 것 같고 어쨌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상태에 있는 거고 그런 거라서 여러분들도 이제 투자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이 내용들을 잘 생각하셔서